NBA 온 주인장입니다. 장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승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학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인입니다. NBA 온에어 시즌 3 첫 번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BA 온 감사합니다. 웰컴 백. 올해도 시즌이 왔다. 아이고. 좋네요. 좋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즌을 저희가 맞이하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네. 우여곡절 때 우리 또 시즌 3도 시작하게 네. 됐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함께 방송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인장님. 네, 안녕하세요, 주인장입니다. 네, 상당히 많이 들드셨는데 신나 보이시는데. 아, 신나죠? 네. 아, 마이크 앞에 신나니까 뭔가 드랍 더 비트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냥 우리도 비트메이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드래곤 있지 않습니까? 비드래곤. K드래곤 있으니까 그렇죠. 음악인이 되신 지 20시간째. 급하게 제가 만든 비트를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가야이네. 가야 드래곤. 아, 노래 엄청 좋아요. 좋아. 잘 만들었어. 네. 네, 자, 다음은 호수인님. 안녕하세요, 호승입니다. 네, 쟤는 한상 차분해. 상당히 차분하죠. 꼴보기 싫게. 다음은 가인님. 안녕하세요, 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준비할 게 없습니다. 왜냐면 지난주 그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 경 괜찮았어요. 아, 괜찮았나요? 네. 오늘 프리시즌 경기를. 네, 그렇죠. 이 정도면 웜업하는 경기니까 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메크인님. 아, 이제 저도 빅3를 경험하는 나메크입니다. 픽셀이지. 벌써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런 것만 준비합니다. 이번 시즌은 인트로만 준비하지 마시고. 아, 인트로 사라져. 체력의 열쇠. 도끼를 품고 오셨죠, 주인님? 편집권을 이제 쟁탈했다니 이제 앞으로 제 목소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즌 가위진 제가 합니다. 자, 저희 이번 시즌 3를 맞이해서 첫 번째 방송을 하게 됐는데 네, 저번에 저희가 한번 방송을 했었죠. 네. 그렇죠. 그때 후회 방송. 드래프트, 뭐 선수 이동 이런 거에서 저희가 간략하게 찝었었고, 네. 네, 저희가 시즌 시작하기 전에 그 결과로서 앞으로 시즌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그렇죠. 또 한번 신나게 수다를 간단하게 그 느낌. 시원하게. 네, 떨어보도록 에피타이저죠. 네,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를 하려다가 시즌 시작하고 하는 게 나을 것 네, 같아서 댓글 소개하면은 저희 못해요. 마음 같아서는 댓글 소개하면서 방송을 떼고 싶죠. 프리뷰 할 게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그래도 이렇게 댓글을 엄청 많이 그때 또 엄청 달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매번 감사하고. 매번 감사합니다. 제가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그 팟캐스트 구독하는 방송들 중에서 가장 게시판이 활발한 맞아요. 네. 그게 저희 아닙니까? 네. 정말 그만큼 자유로운 영혼들이 많이 계신 거죠. 아니, 뭐 하나만 저도 언뜻 본 게 야수장님께서 네. 여기 이제 폴더를 이제 캡처해서 보내주셨어요. 네. 그거 올려줘서 NBA 온 에어 시즌 3를 벌써 폴더를 만들고 이제 벌써 이제 담으시면 됩니다. 이제 스탠바이만 하고 계시는. 아, 진짜 너무 그레이트 대단하십니다.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스트리밍으로 안 들으시고 바로 다운받아- 다운로드를 받아서 다운로드. 그러니까 저보다 나은 분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얘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니 뭐니 해도 클리블랜드와 골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미 비트만들. 지난 새 시즌을 파이널에서 만났었고 네. 네. 이번 오프 시즌 행보를 보면서 클리블랜드와 골스가 또 만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같은 게 아니고 만나죠. 예. 뭐 일단 동부는 결정됐고. 동부가 있죠. 동부가 있죠. 그렇죠. 인정. 동부는 이미 뭐 자, 인정하시면 안 되죠. 빅3 어디 갔나요? 빅3와 함께 오셨다면서. 네. 아, 근데 이번에는 진짜 클불 전년도보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더 세졌다는 느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선은 그러니까 뭐 저기 데릭 로즈 뭐 주인장님이 좋아하시는 데릭 로즈도 있고 드웨인 웨이드도 오고 막 이랬지만 뭐 그 외에도 여러 선수들이 더 오히려 벤치가 좀 더
좀 더 뭐라 그러지 이게 짜임새 있어졌다고 하나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근데 아직 뭐 프리시즌 뭐 경기 한 경기밖에 안 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작년보다는 좀 더 한번 붙어볼 만하다. 뭐 골스랑 작년에 붙어볼 만은 했어요. 작년에도 붙어볼 만했네. 두란트 프롬만 아니었으면. 그렇죠. 아이고 듀란트의 사상 슈퍼파워였는데. 50도 하나 있었죠. 내가 클블 팬이지만 인정합니다. 벤치가 확실히 두터워졌죠. 확실히 두터워졌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베테랑들의 챔피언십 확실히 두터워진 게 아니라 소름 끼치게 두터워졌죠. 르브론이 지난 시즌 막 주구장창 시전 탑 헤비가 이제 더 이상 적용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이제 보통 이제 플레이오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6명, 7명 정도의 로스터를 이제 돌리게 됐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는 클리브랜드 10명을 다 돌릴 수 있다. 그렇죠. 플레이오프에서도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뭐 르브론 커리어상 최고의 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굉장히 팽배하게 나오는 네, 상황이라서 많이 기대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지난 시즌 마지막에 얘기했지만 역대 르브론 제임스의 그 팀 중에 가장 최고의 팀이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또 GM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을 좀 발빠르게 잘해줘서 제 생각에도 일단은 주전의 변화도 변하지만 그 세컨 유닛 쪽에서의 확실한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르브론 제임스 지금 약점이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체력이거든요. 나이에 따른 또 마일리지에 따른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제프 그린이라든지 기타 여러 선수들 또 제이 크라우더 같은 선수들도 사실은 수비적인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오프시즌을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카리 어빙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보고 싶죠 사실. 저 보고 싶은데 아니 뭐 방송 전에 볼 수 있죠. TD 가면서. 방송 전에 이미 깠잖아요. 그건 이제 방송 전의 모습이고 또 온이 들어가면 또 I miss you. 네. Black Jesus. 네, 보고 싶습니다. 네. 투페이스 가야인이죠. 음악인 가야인. 여러모로 그 주인장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그렇죠. 제가 네. 팀이 원래 좋아하는 팀이 없는데 그렇죠. 그렇죠. 클블로 대동단결을 제가 그러니까요. 약간 갈 필이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일단 웨이드와 로즈의 조합은요. 진짜. 제 인생 선수들의 조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네. 하지만 로즈의 머리를 보면서 내가 과연 그를 왜 좋아했는가. 웬 대걸레 한 마리가 조금 안타까웠어. 네. 대걸레가 걸어다니더라고. 아니, 주인장님이 막 그 클블 로고가 박혀 있는 옷을 입고 계신데 저 소름이 끼쳐가지고 맞아, 뭐 사셨죠? 눈을 의심했죠 제가. 네, 제가 팀 옷을 안 사는데 클리브랜드 슈팅 그 저지를 샀죠. 참 재밌었던 게 그 데릭 로즈가 이제 클리브랜드 합류하고 갈팡질팡하다가 웨이드가 오는 딱 그날부터 저랑 같이 대동단결을 정말 20년 만에 같은 팀 응원하는 그리고 또 우리 방송 같은 하는 친구들 말고도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저와 대동단결 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네. 그 두 분이 제 맞은편에 앉아 계시죠. 그렇죠. 그것도 편집도 내가 하고. 저는 그냥 이제 바닥만 보면서 얘기를 하려고. 어차피 목소리도 안 나올 것 같고 편집당해서. 근데 어차피 클리브랜드는 이제 프리시즌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케빈 러브를 5번으로 그리고 그쵸. 트리스탄 탐슨을 벤치에서 J.R. 스미스를 벤치에서 사실 좀 예상 못했던 거는 제이 크라우더가 사실은 그 트레이닝 캠프에 합류할 때 일단 터런누 감독도 터런누 감독이지만 르브론 제임스의 낙점을 받았대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인데 르브론 제임스가 사실은 트레이닝 캠프에 가장 인상 깊었던 선수가 사실 제이 크라우더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선수의 주전 어떤 그런 스타팅 라인업에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터런누 감독도 이제 아무래도 아니요 공간적인 르브론 측면이나 제임스가 라이너 어시스턴트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제는 르브론이었는데 그렇죠. 그 기한도 같이 한다는데 기아는 그렇죠. 타이런루가 올리고 그렇죠. 결제 합의나 그렇죠. 결제는 그렇죠. 이제 르브론이 반려했다가 감독 교체. 그 밑에 댄 길버트도 있잖아요. 수신자예요. 참조인 뭐 이런 느낌이죠 이제. 결제 완료되면 넘어가게. 그런데 시장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주인장님이 팀은 옮겼는데 르브론까지는 제가 또 그냥 나가 임마. 오지 마. 네. 방송할 땐 또. 네. 어쨌든 제이 크라우더가 스타팅 라인업에 네. 네. 그래서 사실 그 케빈 러브의 어떤 그런 5번으로서 역할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적응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미네소타 시절에 어떤 그런 조금 하드웨어가 조금 더 탄탄한 지금 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어쨌든 스페이싱에서는 트리스타 탐슨이 주전으로 뛸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인데 과연 이제 웨이드의 역할 시범 경기 한 경기였지만 오늘 사실 조금 게르게 모습을 좀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 또 상징적인 어떤 면에서의 슈퍼스타의 대우로만 그 주전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의구심이 있는데 뭐 우선은 대만족입니다. 네.
뭐 로즈도 몸이 조금 가벼운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그쵸. 일단 뭐 로즈는 1월까지 이제 1월까지 잘해주면 이렇게 갚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로즈의 몸 상태 어떻게 보시나요? 아직 대걸레죠. 네. 그러니까 약간 빡치면 부러질 수 있어요. 만화에 나오는 걸레가 이렇게 마법에 걸린 걸레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보니까 더블 크런치 하나도 기가 막힌 것도 너무 좋다. 넣고, 이거 좋아 보이던데. 그리고 점프도 괜찮고 어. 전체적으로 특히 저는 그 멘탈리티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본인이 로즈가 이제 인터뷰 때 어우. 행복감에 대해서 이를 박박 갈고 또 상당히 그렇죠. 많은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로즈가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의 그 본인의 3점 슈팅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얘기를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났죠. 지난 시즌 초반에 드웨인 웨이드가 그 두 명이 지금 이제 있는 건데, 네, 과연 커리어 내내 막 제 비실비실 되던 네, 두 명의 아니 자원들이 3점을 러브가 쏜다고. 네. 제가 지금까지 3점 입방 정도로서 잘 넣는 놈 한 명도 없어요. 저는 근데 로즈한테 기대하는 건 역시나 공간에 대한 파괴력.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로즈가 굉장히 패싱 단수가 좋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속공 상황에서의 빠른 판단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비적인 부분이 과연 어떻게 받쳐줄지는 좀 의문인데 어쨌든 뭐 기대됩니다. 거기에다가 아이지아 토마스가 부상에서 돌아오면 그렇죠. 이제 로즈는 다시 응원당장으로 많이 농담이고 근데 아이자 토마스는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로즈가 좀 굉장히 주목받아서 그런데 작년에 그 시카고와의 그 플레이오프를 제가 사실 그 하이라이트를 다시 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선수가 지금 클리브랜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희망적이에요. 다시 한번 청취자분들께서 다시 한번 작년 하이라이트를 보시면 플레이오프 엄청납니다. 파괴력이. 뭐 수비에서는 당연히 뭐 부족하지만 아이자 토마스 말씀하시죠. 네, 아이자 토마스 얘기했는데 어쨌든 저는 일단 뭐 기대됩니다. 르브론의 네. 쫄보 가슴을 사쿼터 때 달래줄 수 있죠. 아이자 토마스. 르브론은 쫄보는 이제 좀 지난 얘기 아니에요? 네. 갑자기 친구들이 서로 공격을 그렇죠, 그렇죠. 받는 아름다운 뿌리. 전 가만히 있었는데 뭐. 특히 아톰은 저기 작년 거 만약에 플레이오프 거 뭐 같이 가연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시 챙겨볼 때 워싱턴전들 좀 그렇죠. 보시는 게 워싱턴. 보면 또 그것도 그렇죠. 좀 파괴력이 더 44점 넣고 이런 경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새록새록하죠. 네, 그런 것도 같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작년에 비해서 그렇죠. 훨씬 더 강력해진 그렇죠.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약간 부족한 점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클리브랜드에 새로 들어온 영입한 선수 중에 핵이자 또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드웨인 웨이드 물론 슈퍼스타지만 걱정돼요. 사실 좀 걱정되고 그리고 다른 선수들은 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볼 때 출전 시간도 그렇고 뭐 칼데론, 카일 커버, 제이얼 스미스 이 식스맨 됐죠. 트리스탄 탐스도 마찬가지지만 드웨인 웨이드 걱정이에요. 전 그게 하나의 걱정이고 르브론 제임스가 과연 공가사를 구분할지 그러니까 친구로서 뭐 밀어준다기보다는 예전 마이애미 트 시절을 기억해서 좀 더 그런 오펜스나 디펜스의 어떤 움직임을 보이면 제가 볼 때는 지금 팀과는 조금 다른 면이 맞는데 그리고 또 과연 케빈 러브가 머시처럼 해줄 수 있을까 뭐 그런 부분도 의문이고 하지만 더 뭐 두터워졌다 팀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래봐야 뭐 감독이 문제죠. 감독 그래도 뭐 어쨌든 르브론 말 잘 듣고 뭐 네, 그만 얘기하자 그러면. 네. 뭐 타이언로의 뭐 전술은 좀 다시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예, 지난 시즌에 제가 수차례 여러 번 강조를 했었지만 데런 윌리엄스를 제대로 기용하지 못한 거에 가장 큰 잘못은 타이언로에 있다고 그렇죠. 당연하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재능들이 지금 넘쳐나는 상황인데 과연 얼마나 거기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을지 그렇죠. 지켜봐야겠죠. 가장 작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기대되는 것도 소에스 오스만이 사실은 이번에 시범 경기 보여줬듯이 어떻게 보면은 벤치에서 나와서 어떻게 보면 그 굉장히 좋은 그 생산성을 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이 크라우더와 또 세컨 유닛을 또 이뤘을 때 그 팀워크도 굉장히 좋고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기대되는 멤버가 아닌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꽃놀이패를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다양한 전술을 보여주면 재밌겠다. 그렇죠. 이런 근데 중요한 생각이 거는 드네요. 뭐 다양한 패를 지고 전술이 없을 때 그렇죠. 그건 이게 문제죠. 흩날려지는 거지 패가. 그렇죠. 그러지 않기를. 그 다양한 패와 누굴 또 바꾸면 되죠. 난 아직 한 조각이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보것? 뭐라고? 그것은 레이커스에 와 있죠 지금. 네. 참고로 또 부상당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시범 경기 때 좀 지금 몸 컨디션 조절한다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올 시즌 예상 순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부. 예상 순위는 동부 1위를 예상합니다. 동부 1위? 네. 그리고 전체 순위까지 얘기하기 어렵지만 네. 뭐 그래도 뭐 58승 가까이 하지 않을까? 60승 58승. 정도? 60승 뭐. 그러면 60승
동부 컨퍼런스 상태를 봤을 때는 거의 뭐 가능할 80승 것 해야 되죠 원래. 동부는 지금 거의 자멸 수준이기 때문에 다들 동의하시나요? 60승은 하지 않을까요? 이번에 확실한 건 지난 시즌의 정규 시즌보다는 훨씬 더 잘할 것 같아요. 그죠. 그 르브론도 이제 뭔가 하나 동기부여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카이리 어빙이 어떤 떠나면서 뭔가 새로 이제 좀 최근에 좀 뭐라 그럴까 좀 모티베이션이 안 됐던 부분이 이제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 새끼 날 배신했어. 이런 느낌으로 이제 넌 좆됐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런 게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예. 언어 순화 부탁드립니다. 제가요? 언어 순환 한 적이 없는데. 제 가위질 힘듭니다. 네. 멘트는 괜찮았어요. 자, 그러면 다음 골스 얘기로 한번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골스의 오프 시즌은 우승 멤버들을 다 잡았습니다. 그대로 두고. 네. 커리와도 대형 재계약을 했고 이과달라, 리빙스턴, 맥기까지. 네. 뭐 거의 전력 누수가 없었다고 봐도 그렇죠. 되겠죠. 그 중심은 케빈 듀란트의 희생. 그렇죠. 페이커. 뭐 어쨌든 네 있었죠. 정말 네. 적게 받더라고요. 그렇죠. 네, 정말 거의 오토포터가 너 돈 좀 꺼줄까? 이 정도 연봉을 받았죠. 오토포터, 예. 네. 엔비드가 한 50억 꺼줄까? 뭐 이 정도 연봉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듀란트가 작년에 골스에 합류를 하고 상당히 우려를 한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네. 뭐 굉장히 팀 전술에 잘 녹아들면서 결국 우승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게 손발이 맞은 지 2년째니까 그렇죠. 더 무시무시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 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워낙 가장 높은 공간 창출과 이타적 패싱 플레이를 너무나 잘하고 있는 사실은 거의 모든 팀이 좀 타겟으로 하는 현재의 팀이긴 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올해도 역시나 듀란트가 또 한 단계 스텝업을 할 거고 작년에 우승이라는 걸 통해서 그랬을 때 이 팀의 파괴력은 뭐 아직도 무시무시한데 올해 저는 개인적으로 커리를 주목해봐야 되지 않냐. 어떤 이유에서? 일단은 저희가 그 골스의 팀은 커리의 팀이었죠. 골스가 커리의 팀이었죠. 네, 골스가 커리 팀이었죠. 제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그죠? 그런데 작년에 우승하면 자꾸 듀란트에 너무 포커스 되고 있기 때문에 커리가 한 번은 돋보이기 위한 집중력을 보이는 시즌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반대로 듀란트가 더 독주할 것 같은 예감이 좀 듭니다. 사실은 커리의 플레이 자체가 뭐 그동안 사실 NBA를 사실 쥐락펴락할 정도로 대단한 퍼포먼스였지만 작년 기점으로 사실은 듀란트의 퍼포먼스를 보고 확실히 지금 현재 NBA 최고 선수는 듀란트가 아닌가. 네, 그렇죠. 거의 저도 그 생각을 하고 특히 파이널에서의 그 듀란트는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정규 시즌 새 시즌도 좀 이어가서 커리가 커리대로는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 희생하고 또 팀에 녹아드는 농구를 잘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번에 네. 골스가 나중에 플레이오프 때 좀 많이 고생하지 않을까 생각은 많이 해요. 골스가요? 네, 왜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에서 포틀랜드 할 때 누키치 부상당했죠. 네. 그다음에 류타랑 할 때 고베어 다쳤죠. 그다음에 샌안토니오 할 때 카와이레노 다쳤죠. 그리고 이제 완전하게 클블이랑 붙었는데 올해 서부는 올라오면서 고생과 어떤 생고생하는 그 체력 누수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골스도 이제 쉬워지지 않는다. 골스 나름대로 또 이제 보강을 했죠. 특히 이제 그 골스 전통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에 잘 녹아들 수 있다고 해야 되나요? 그 스페이싱에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니경이라든지 뭐 옴리 카스피 이런 선수들 보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매년 이제 지금 반복되고 있는 항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지 않지만 그 GM 서베이에서도 보면은 지난 시즌에 GM들이 골든스테이트 우승한 90% 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이번 시즌은 거의 96%였나요? 더 높아졌더라고 심지어 그 수치가 이제 거기에 배경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두 명의 어떤 외곽 자원의 어떤 그런 거에다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제 주요 코어들. 자원들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다는 고선에 남아 있다는 그런 게 좀 그런 요소가 좀 적용을 했겠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농구는 항상 조금 한 반박자씩 앞서가는 것 같은데 올 시즌도 좀 재밌는 농구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사실 작년에 듀란트가 결과가 물론 좋았지만 중간에 부상으로 빠진 그렇죠. 시점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런 부분들만 사실 건강만 유지한다면 뭐 올 시즌도 작년보다 더 압도적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팀워크가 더 좋아졌을 거란 뭐 당연한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듀란트가 사실은 그 듀란트지만 드레이먼드 그린도 이제는 사실은 공격적으로 올 시즌 많이 올라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올스타 이제 판타스틱 4라고 하는 4명의 선수가 스텝업이 돼서 더 짜증나게 잘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좀 두려워요, 사실은. 또 뭐 한 가지 우려되는 게 또 하나 있다면 이제 그
벤치의 주요 자원이죠. 션 리빙스턴이랑 그 안드레 이거달라가 이제 벌써 30대 중반에 들어오는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뭐 잔부상을 달거나 이렇게 했을 때 특히 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로테이션이 좀 이렇게 좁아졌을 때 과연 좀 재건강을 가지고 이제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지켜봐야겠죠. 혹시 스티브 커 감독 요즘 모르겠는데 혹시 스티브 커 감독이 또 혹시 장기간 좀 만약에 조금 자리를 좀, 비운다면. 좀 병가를 낸다면 지금 코칭 스텝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마이크 브라운 네, 근데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그 거의 근래 최초로 시즌 초부터 아마 건강에 합류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좀 꼭 건강하길 좀 바랍니다. 그죠. 네. 감독의 부상을 걱정해야 되는 저 그죠.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길 방법이. 아니 올스는 진짜 뭐 그쵸, 요즘 사실은, 가장 최강의 팀이긴 하죠. 뭐 호불호를 떠나서 뭐 골스타도를 외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한 팀이기 때문에. 저도 참 이런 얘기하기 그렇지만 르브론이 아무리 뭐 동부에서 뭐 해도 결론적으로는 우승 반지를 위해서는 넘어야 될 산이기 때문에 정말. 하지만 또 이제 시즌을 무슨 까봐야긴 하겠지만 그 지난 이제 그러니까 세 번의 파이널하고 이번 시즌까지 어차피 갈 거니까 붙을 거니까 때는 가장 전력이 지금 그냥 온 페이퍼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되게 치열하게 그쵸. 좀 붙을 것 같은 그런 좀 기대가 좀 되기는 해요. 제발 다 건강하게 그렇죠. 그게 제일 fully 중요하겠죠. 붙는 걸 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네 번째 매치를. 네. 재밌겠다. 야, 세 번째가 끝인 줄 알았는데 네 번째도 기대하게 아니 되네. 진짜 오프 시즌에 클리브랜드 이를 박박 밟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붙게 된다고. 이번 시즌에 그 판타지 때 제가 또 커리를 뽑고 네. 또 호수님이 듀란트를 뽑아서 둘 다 건강하게 간절히 그렇죠. 주인장님은 누구 보셨나요? 저는 뒤에 있던 순위가 네 폴 조지 뽑지 않았네? 밑에서 두 번째였죠. 아 저는 1픽이요. 네, PJ 턱버나. 화이트에서 뽑았죠. 이번 주인장님이 굉장히 픽을 잘해줘서 기대가 됩니다. 네. 저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래봤자 거의 다 뽑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인장님은 계속 저 힘든 2년 세월을 연속 발표하고 그렇죠. 이번에 네. 15번 픽을 뽑았을 때 나는 나 이민 갔잖아 아예. 16번 픽 뽑고 나서는 나랑 판타지랑 안 맞는구나. 저희가 진짜 웃겼거든요. 저희 그 진짜 볼 뽑아갖고 네. 그렇죠. 자 우리도 황당해. 볼 뽑아갖고 추첨하는 식으로 월드컵 조 추첨처럼 핫도인이 그 주도해갖고 또가 요즘에 바쁘다더니 그거 하느라 바쁜가 봐요. 뭐 하느냐고. 저도 좀 저 우리 친구들한테 너는 NBA 좀 보니 이런 거 좀 같이 하자 했다가 나중에 전혀 모르는 저희 후배가 형 혹시 TNT라고 알아요? 아 정말 술자리에서 개구력 당하고 아 제가 참 은퇴했습니다. 판타지. 네, 아 앨런 크랩 이 새끼.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이쯤에서 골스와 클블의 얘기를 이거 네. 어떤 팀을 먼저 얘기하나요? 약간 영고전 고연전 느낌인데 아무래도 지금 챔피언이 골든스테이트. 그렇죠. 골불이에요 골불. 골든 스테이트 골스가 워리어스와 먼저죠. 클리블랜드의 이번 시즌 내내 이제 정규 시즌 또 특히 이번 결승전이 가기 전까지는 이제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우를 해줘야죠 항상. 예. 여기서 내가 백악관도 안 갔는데. 그거 취소됐나요? 지금? 네, 보이콧했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는 올 시즌 기대되는 5개 팀을 저희가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서부의 3팀과 동부의 2팀. 막강하네요. 네. 뭐 이외에도 많이 있으니까. 네. 동부에 2팀이나 있어요? 왜 이래? 프리뷰는 서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미 클리블랜드 했는데 다 했지 뭐 동부. 클리블랜드 더 갈까요? 클리블랜드 2군 막 이렇게. 클리블랜드 사치세에 대해 한번 얘기해볼까요? 올 시즌은 막 이러면서. 네. 두고 보자. 네. 일단 서부에서 선정한 저희 첫 번째 팀은 휴스턴. 크리스 폴이 이제 드디어 그렇죠. 컨퍼런스 파이널을 가느냐. 그렇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즌이 됐습니다. 못 가게 됐죠. 멜로가 가면서 못 가게 됐죠. 5월에 농구 할래 말래를 이제 결정할 수 있는. 네. 이것을 휴스턴은 이제 3점으로는 그냥 3점의 끝판왕 팀이 되지 않았나. 3점 쪽에서는 그렇죠. 미쳤더라고요. 프리시즌에서도. 뭐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카이리 어빙 이슈 이전에 가장 이슈는 사실 크리스 폴의 이제 휴스턴 로켓츠 이제 FA 때 선택이었는데
그 재밌는 건 뭐 여러 번 뭐 이제 기사에서 언급됐지만 오프 더 볼 무브에서의 그 어떤 본인의 기량을 보여주겠다고 이번에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 점은 저는 크리스폴의 새로운 모습을 일단은 그 성적을 떠나서 좀 제일 기대가 돼요. 크리스폴만큼 농구에 비큐가 좋은 사람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요. 저는 일단 뭐 공격적인 부분은 당연히 뭐 증가가 되겠지만 그런 어떤 오프 더 볼 무브의 어떤 크리스폴의 어떤 그 팀에서의 어떤 플러스 요인을 꼭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네,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일단은 프리스폴의 합류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케빈 맥케일 감독이 오픈코트라는 프로그램에서 얘기할 때 그러니까 제임스 하든 선수가 되게 좋은 선수고 되게 좋은 플레이어지만 사실 리더 타입은 아니다 이거죠. 디펜스를 안 하는데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언급을 하면서 이제 크리스폴이 이제 그 부분을 메꿔줄 수 있다. 리더의 역할을. 그래서 그 수비 전반적인 팀 수비나 전반적인 어떤 선수들의 멘탈 관리 쪽에서는 크리스폴이 충분히 그렇죠.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휴스턴이 갖고 있는 공격력을 더 배가하면서 약한 수비력을 좀 단단하게 해주면서 덴토니 감독의 농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사할 수 있는 비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휴스턴은 그리고 또 쏠쏠한 영입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죠. PJ 터커라던가 PJ 터커죠. PJ 터커라 은바무테는 뭐 일단 수비력이 일단 뭐 괜찮기 그런 때문에 네. 뭐 제가 수비를 볼 때는 해주는 선수들 좀 근데 받았기 때문에. 그 케빈 맥켈리 얘기가 아주 기억나는데 그 리더 아니라 그래서 이제 하든이 반박했죠. 그는 광대다. 광대 주제에 무슨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이런 식의 그 레전드인데. 그러니까 약간의 비아냥 섞인 휴스턴이 뭐 그 굉장히 뭐 핑크빛 전망을 많이 받고 있긴 한데 사실 제일 많은 물음표를 가지고 있는 팀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크리스 폴이라는 선수가 지금 10년이 넘게 NBA에서 뛰어온 베테랑 선수인데 한 번도 이렇게 제임스 하든급의 어떤 그런 그 2번 가드와 이제 함께 코트를 떨었던 적이 없었고 또 이제 어떤 볼의 주도권을 한 번도 본인이 외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위탁했던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런 어떤 상생의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수비 문제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사실 뭐 수비는 사실 지난 시즌에도 이미 패트릭 베벌리가 이제 그쵸. 보통 이제 하든이 싼똥으리 자취하면서 이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맞아. 과연 크리스 폴이 그걸 하면서 크리스 폴의 어떤 그런 악발의 성질을 봤을 때 하든이 계속 그 똥을 싸면 그냥 과연 계속 닦아주다가 이제 언제까지 이걸 닦아줄 것인가 네, 이런 것도 이제 할 수 웃긴 있고 거는 베벌리가 수비표 2위면은 크리스 폴이 1위더라고요. 네. 그쵸. 가드 중에서. 네. 그래서 뭐 그리고 또 크리스 폴이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그 항상 그 어떤 라커룸에서도 굉장히 좀 빡센 스타일로 그렇죠. 그런 스타일로 유명하기 때문에 과연 하든의 어떤 그런 살짝 빠진 모습 보면은 좀 이제 좀 트러블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 인사이드 좀 약하죠. 지금 그렇죠. 현재. 인사이드 카펠라 말고는 뭐 마땅히 지금 버텨줄. 사실 그리고 벤치전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작년보다 더 나았다고 할 수는 없죠. 작년이 오히려 좀 이렇게 골고루 좀 분포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온갖 이제 외곽 자원들을 이제 다 이제 보내면서 본인이 이제 그 휴스턴 합류를 한 건데, 네 지켜봐야죠. 네. 그만큼 또 이제 에릭 고든의 어떤 비중이 좀 높아질 수도 있고요. 이제 작년에 뭔가 루 윌리엄스와 이제 같이 배분이 됐다면은 이제 에릭 고든에게 더 많은 이제 무기가 실리는 건데 아시다시피도 이제 NBA 최고 인저리 프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 없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고든이 또 없어지면 또 이제 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크리스 폴이 옆에서 뛰면은 수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드네요. 제가 아무리 하더니도 나 수비해야겠다. 그럼요. 큰형인데. 그 사성 같은 걸 한번 째려보면 수비를 어떻게 할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옆에 빡센 애가 있으니까 나는 쉬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하든이라면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저번 그 플레이오프 때 하든이 마지막에 굉장히 지쳐 그렇죠. 약간 태업 느낌도 살짝 나고 그랬었는데 태업이라면 번아웃이죠. 완전 그냥 뭐 하얗게 불태워갖고. 그 부분에서는 사실 엄청난 플러스죠. 이게 뭔가 베스트 오브 세븐 시리즈에 갔을 때 막판에 클로저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뭔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볼을 핸들링할 수 있고 뭔가 플레이 메이킹을 할 수 있다는 건 이제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기 때문에 만약 이번 시즌에 또 제임스 하든이 마지막에 번아웃 되면 이제 좆되는 거죠. 저기 언어수. 네, 죄송합니다. 좋긴 했는데. 근데 특히 작년에는 이제 하든이 어떻게 보면 1번 역할을 이제 휴스턴에서 도맡았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도 이제 어시스트를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우선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기대가 되는 게 CP3, 그러니까 크리스 폴도 어떻게 보면 좀 득점력도 갖춘 어쨌든 그럼요. 가드기 때문에 그런 좀 같이 이제 상생하는 그런 느낌들이 오히려 보는 게 또 재밌을 것 같긴 느낌인데 오히려 그러니까 상상을 하면 크리스 폴이 패스를 주고 하든이 슛을 쏘는 거를 항상 이제 상상을 하다가 거꾸로의 모습들도
팀도 오프 더볼 무브에 뭐 신경 쓰겠다고 하면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면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그렇죠. 그게 쉽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의 어떤 그 지속됐었던 크리스 폴의 플레이를 상황을 감안했을 때는 공을 지배해야 되는 사람이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변화된 모습을 좀 지켜보는 게 또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살짝의 물음표를 좀 안고 휴스턴을 좀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수비하는 입장에서 보면 작년에는 하든만 막으면 됐는데 이제 크리스 폴이 생기니까 그렇죠. 독한 놈이 한 명 왔죠. 네. 오히려 하든이 날개를 다는 그리고 하든이 한 명 잡히는 건 사실은 요즘에선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네. 뭐 크리스 폴까지 있다는 건 상당히 큰 네. 공격력에서는 도움이 되죠. 지노블리한테 안 찍히겠네. 아직도 뛰고 있죠. 저희가 특집까지 연결했었는데 돌아오셨죠. 그렇죠. 뭐 많은 전문가들이 휴스턴이 샌안토니오보다 훨씬 더 높은 순위를 차지할 것이다. 저도 라고 반대예요. 보던데. 저도 반대예요. 휴스턴 산안톤 절대 무시하면 안 되죠. 루디 게이도 왔기 때문에 지금 샌안토니 20년째 가고 있습니다. 가장 길게 가고 있어요. 그럼 컨퍼런스 파이널은 가능할까요? 컴파전 불가한답니다. 저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쉽지 않다. 저는 갈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크리스 폴이라는 선수를 저는 더 좋게 평가하기 때문에 좋죠. 그동안의 어떤 우리가 봐왔던 모습이 아닌 농구 선수로서의 크리스 폴의 모습은 다양하기 때문에 뭐 본인이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땐 무슨 공을 양보한다기보다는 다른 하든이 흘리고 다니는 거를 베벌리 수준이 아니라 폴 수준으로 분명히 더 메꿔주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휴스턴이 충분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나도. 혹은 샌안토니오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건파를 또 못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그 촉촉한 눈 또 보는 건가? 네. 그럼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얘기를 자연스러웠습니다. 네. 잘하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싹 흘렸어요. 픽앤롤 좋아. 느낌이 있는데 3번은 했는데 일단 오프 시즌 멜로까지 합류하면서 웨스트브룩, 폴 조지, 멜로 이 빅3가 또 형성이 됩니다. 저 서부 페이보릿 팀이 됐습니다. 어제 거기서 만나. 가장 사실은 예측 불가한 옵시즌 무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영입 면에서 봤을 때 정말 그 진짜 빅네임 영입은 최고로 잘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작은 도시에 이 3명을 끌어온 GM에게 정말 프론트 프론트 오피스라고 하나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프론트 진이죠. 프론트 진이라고 네. 하죠. 네, 또 이렇죠. 샘 프리스티가 다시 한번 본인의 어떤 명성을 입증을 했죠.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박수 볼까요? 진짜 진짜 네. 다른 팀 박수 칠 이유는 전 없다. 네, 좀 멜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근데 저는 이 악플불로. 박수를 내가 외치나요? 네. 저는 이 프론트 진에 박수를 보낸 이유가 이 작은 도시에서 로열티를 보낸 프랜차이즈 스타한테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에 재계약을 안겨줬잖아요. 그렇죠. 얼마였지? 2억 5밀리언에 205밀리언 달러에 5년. 그러니까 연간 41밀리언 달러. 폴 조지 얼마나 배 아플까? 폴 조지 인디애나에서 그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매직 존슨이 있으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좀 말 많던데요. 폴 조지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 계약으로 인해서. 대우의 내유 때문에. 네. 폴 조지도 뭐 언급을 했죠. 그 네. 얘기를. 네. 진짜 이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대우해 주는 거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뭐 당연히 그 러셀 웨스트브룩 계약은 뭐 사실 뭐 사실로 예정이 그렇죠? 돼 있었던 걸 좀 시점적으로 좀 이제 그 시즌 다가와서 계약을 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장기 계약이지만 카멜로 앤서니가 오클라호마 선더를 선택했다는 자체가 굉장히 의외였어요. 지금도 의외고 시범 경기 좀 봤는데 뭐 좀 긍정적인 평가를 하겠지만 아직도 조금 조심스럽게 조금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네. 저는 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아님 말고. 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만약에 멜로가 그 이제 국대 모드로 나온다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적응이 잘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 팀도 사실 휴스턴과 마찬가지로 되게 많은 물음표가 들기는 해요. 그냥 재능 자체로만 봤을 때는 소름이 끼치지만 이 3명의 조각들이 과연 특히 그리고 이 3명의 그 조합을 조율을 해야 되는 이렇게 반죽을 해야 되는 선수가 웨스트브룩이라는 게 그게 참 아직도 많은 의문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크리스 폴이었다면 환상적인 진짜 판타스틱한 그런 상황이겠지만 그 탐욕의 진짜 거의 수준에선 진짜 NBA 넘사벽을 지금 나가고 있는 웨스트브룩이 이 3명을 이 빅3를 어떻게 조율을 할지는 마찬가지로 휴스턴과 마찬가지로 좀 이제 물음표가 드는 상황인 거죠. 저는 뭐 공격은 공격인데 전 수비가 진짜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왜냐면 일단은 그래요? 뭐 멜로보다는 사실 폴 조지 역할이 크죠. 그쵸, 네. 그쵸. 일단 뭐 백코트에 러셀과 폴 조지, 뭐 정말 다 했죠. 근데 또 예전에 이제 케빈 듀란트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그런 기간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 과연 웨스트브룩이 좀 내려놓을 수 있을까 이런 좀 의심이 확실히 들긴 하죠. 저는 조금 반대 의견은 수비에서 좀 괜찮을까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러니까 폴 조지도 물론 뭐 엄청난 수비력을 자랑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 현재 그 멜로가 그쵸. 자기의 출전 시간에 대비해서 4번 수비를 소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물론 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조심스럽고 또 안드레 로버슨 같은 경우에 공격력 항상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그쵸. 과연 이런 선수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셀 웨스트브룩을 필두로 과연 어떤 슈퍼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까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저는 휴스턴보다 그래서 조금 더 조금 부정적인 그 생각을 좀 하는 이유가 멜로의 영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플러스가 되겠죠. 반대로 과연 더 끝까지 올라갔을 때 시너지 낼 수 있을까? 그렇죠. 출전 시간이 많을 테니까 아무래도 수비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떤 전술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러셀 웨스트브룩이 더 슛을 잘 넣어야죠. 아니 많이 그걸 끌어올려야죠. 공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 세 명이 되게 폴 조지를 제외하고는 되게 온볼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그죠. 공간 창출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웨스트브룩의 지난 시즌 어시스트들을 다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사실 본인의 돌파로에서 창출하는 어떤 스페이싱으로 인한 어시스트가 많았는데 그러니까 킥아웃 플레이를 해준 거죠. 네. 과연 그러면 폴 조지랑 그 멜로가 윙인가? 그냥 윙에서 그냥 그러니까. 스파더 슈터 역할을 할 수 있을 네. 것인지. 근데 프리시즌 네. 봤을 때는 폴 조지는 충분히 그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 같고. 폴 조지는 원래 또 네, 또 파워슈터로 워낙 또 잘했고. 캐치앤슛이 좋고. 멜로 역시도 오픈 찬스에서 찬스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후디 멜로는 괜찮습니다. 지금 카멜로 카멜로 안 돼. 앤서니가 앤서니가 아니에요. 후디 멜로는 괜찮습니다. 네. 많이 반성했어요. 아까 호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만약에 카멜로 앤서니가 저기 국대 모드로 아까 간다고 호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그 서로 간의 그 이타심을 계속 보이고 그 캐치앤슛이 어떻게 보면 그 자기가 공을 안 갖고 있어서 공을 소유하고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거를 자기가 이거를 내가 스타인데라는 거를 좀 버리고 그리고 서로 그 공을 좀 돌리는 거를 좀 서로 간의 양보를 좀 한다면 그러면 공격력에서는 솔직히 엄청 무서운 팀 그러니까 뭐, 원투 펀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뭐 가야님과 호수님 말하는 퀘스천도 이해는 되는데 반대로 작년 내내 혼자 공간을 파괴하고 창출했던 러셀이 휘저으면서 킥아웃을 두 명에게 준다. 이 두 명의 슈팅 능력과 개인 오펜스 능력 봤을 때 오펜스는 뭐 사실은 의문이 없는 것 같고 뭐 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게다가 골수를 타겟으로 한다면 또 골수가의 상성도 꽤 뭐 나쁘지 않아 보여서 또 워낙 또 뭐 기분 나쁜 그 저기 듀란트도 있기 때문에 또 승부욕을 또 자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저희가 NBA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이렇게 온 페이퍼로 봤을 때 소름 끼치는 팀들은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또 이제 마찬가지로 페이퍼로만 소름이 끼치고 코트에서는 이제 별 볼 일 없는 그리고 그렇게 아쉽게 사라진 팀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또 이제 감독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뭔가 대학 농구의 어떤 그런 여러 명의 선수들을 잘 살려주는데 굉장히 이제 어떤 노하우와 일가견이 있는 어떤 빌리 도노반이라는 감독이 좀 많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하죠. 빌리노 감독은 사실 뭐 많은 플레이오프 때도 많은 전술로 조금 뭐 자기 능력 보여줬었기 때문에 뭐 저는 뭐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뭐 개인적으로 어쨌든 그 작년에 있었던 멤버 중에 어쨌든 칸터라든지 타지 깁슨이 없는 자리를 뭐 멜로가 물론 그러니까 현재 네이밍으로 보면 무조건 채워지는데 그렇죠. 과연 진짜 실질적으로 그 온코트의 효율이 나올까 그런 거는 물론 카멜로 앤서니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팀의 어떤 맞는 조각인가는 좀 의문입니다. 나이도 있고 그렇죠. 나이도 좀 있고 그리고 러셀 웨스트브룩의 그렇게 정말 그 볼 소유력 강한 그런 어떤 리더를 만났을 때 과연 멜로의 효율성은 어떨까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벤치가 좀 약해져 갖고 벤치가 이제 깨케야 펠튼하고 패트릭 패터슨을 그쵸. 영입했는데 벤치는 보면 약해졌다. 둘 다 그저 그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예, 벤치가 그러니까, 되게 그죠, 약해졌다.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올라디포가 없기 때문에 당동하는 뭐 노래 부르는 사람 없겠습니다. 좀 아쉬워요. 올라디포도 좀 잘 쓰면 좋았을 텐데. 올라디포 보낸 건 정말 굿샷이었던 것 같아요. 좀 더 성장을 지켜보고 싶었는데. 참. 근데 디포도 다음 도끼를 품고 이제 인디애나에서 뭔가 특히 이제 뭐 이제 컨트랙 이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뭔가 이제 도끼를 품고 이제 한번 대대로 들려야 되지 않을까. 또 홈타운 보이니까 인디애나. 누구 거죠? 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발언 하신 것 같아요. 라우리를 버렸죠. 네. 네. 어쨌든 이 팀 농구가 답이겠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작년에 그 모든 전술이 웨스트브룩에게
맞춰줬고 그렇죠. 그 결과 시즌 평균 트리플 더블이라는 대기록도 세웠고 하지만 올 시즌은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우려하는 바가 또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확실히 이제 호준이 아까 말했던 그 부분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빌리 도노바 감독이 여러 명을 살리는 전술을 잘 수립할 수 있는 감독이라는 게 또 하나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빅3나 뭐 어쨌든 그 슈퍼스타들이 팀들에 모일 때에 지금 현재가 보통 대부분이 다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 스타들을 더 조합하고 장악까지 하는 능력을 가진 감독이 있는 팀이 그렇죠. 오히려 더 그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굉장한 게 나을 것 카리스마를 같습니다. 발휘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좀 재밌는 게 만약에 그 카멜라 앤서니가 이제 그 휴스턴 로켓츠를 갔을 때는 죄송합니다. 오클라호마 선더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OKC는 한 플러스 한 60이라고 따지면 만약에 휴스턴을 갔으면 제가 볼 땐 플러스가 300 정도일 거예요. 같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점에서 만약에 올 시즌에 휴스턴 뭐 가상이지만 멜로의 영입은 만약에 이제 크리스 폴이랑 조합은 정말 보고 싶었는데 팬으로서는 좀 아쉬워요. 물론 저보다 훨씬 전문가들이나 뭐 선수 개인적으로는 뭐 선택에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만 아쉽더라고요. 멜로 가고 나서 그런 얘기 있었죠. 이번 오프 시즌 루저가 크리스 폴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있었죠. 왜냐면 멜로까지 오면은 완전한 조합을 이루는데 그렇죠. 여기서 멜로가 갑자기 OKC를 가버리니 또 컴파일 못 가는 거냐?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사실 라이언 앤더슨의 그 거대 계약을 떠나는 제3의 팀이 있었으면 이미 저희가 그렇죠. OKC 얘기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참 이 올 시즌 이제 2017-2018 시즌에 폴 조지와 카멜라 앤서니는 제가 볼 때 벼랑 끝에 왔어요 지금. 그렇죠? 네, 특히 폴 조지는 이 젊은 나이에 한번 승부수를 띄워야 되는데 어쨌든 좋은 결과 있기를 그러니까 만약 개인적으로. 이거 끝나고 새로운 팀으로 가면 돈을 좀 적게 받고 리사인하면 돈을 좀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폴조지한테 이번 그 대형 계약이 폴조지에게 리사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둘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또 OKC의 어떤 지금까지 성향을 감안했을 때는 사치세를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과연 또 폴 조지에게 맥스급의 어떤 안겨줄 것인지는 또 이제 지켜봐야겠죠. 이번에 오프시즌 많이 덜어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여기서 오클라호마 시티 얘기를 마무리하고 마지막 서브팀 네. 미네소타죠. 우리가 프리시즌 때 미네소타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시간을 배분한 적이 거의 최근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엔 뭐 제일 핫한 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요. 제가 지난번 이제 번외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적으로는 제일 기대가 많이 되는 팀이고요. 물론 이제 주인장님 저거 2000자고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그 미네소타는 충분히 서부에서 탑4 안에 들 수 있는 팀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골스, OKC, 휴스턴, 샌안토니오를 넘는다는. OKC나 휴스턴 중에 한 팀 정도는 미네소타보다 아래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물론 이제 다 프레시즌의 어떤 전망이기 때문에 그냥 장밋빛 그런 전망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미네소타의 어떤 그 영건들 플러스 이제 사실 영건들이 어떤 재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어떤 베테랑들이 그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주냐 이런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 타지 깁슨과 지미 버틀러라는 그 베테랑 리더십이나 어떤 그런 경험을 봤을 때 그리고 또 탐 티보도와 어떤 같이 함께 했었던 그런 걸 봤을 때는 시너지 부분에서는 사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효과적인 그런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그렇죠. 물론 이제 어떤 멜로나 이런 다른 선수들의 어떤 빅네임에 의해서 또 이제 오프 시즌 초반에 일어났던 부분들 그런 점 때문에 좀 지금 시점에서는 좀 가라앉을 수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성공적인 영입을 한 게 미네소타가 아닌가. 그렇죠. 저 말에 좀 동의하는 건 탐티보드 감독이 불스 시절에 항상 수비지표 실점률이 거의 리그 탑5 많이 떨어져봤자 탑10 안에 있었는데 작년에 26위였단 말이에요. 미네소타가. 탐티보드의 스페셜 완전 다른 그렇죠. 시즌을 보냈는데 그 스페셜 가장 잘 알고 있는 선수가 버틀러, 깁슨, 합류. 그쵸.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감독의 정신을 영건들한테 녹여줄 수도 있고 그 워크 에틱이라든가 뭐 약간 수비 전술의 세부적인 부분을 칼타운스 위긴스의 잠재력을 끌어오면서 골기전까지 끌어오면서 움직인다면 뭐 요거는 뭐 그리고 최근에 그 기가 막힌 요리가 버틀러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그 탐티보드가 다시 만난 거에 대한 엄청난 만족감을 지금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옛날 막 에피소드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막 본인이 막 6시 아침 새벽 6시까지 막 이렇게 막 준비를 하고 이제 경기장에 들어와 있으면은 선수도 아닌데 탐티보드는 이미 경기장에 안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결혼했잖아. 얘는 뭐지 싶어서 30분을 더 일찍 오면 그때 또 있고 이러면서 아 저 사람 진짜 미친 사람이구나 이런 걸 하면서 거기서 자. 굉장히 유한한 어떤 리스펙트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렇죠. 네. 탐티보드 감독은 누구랑 결혼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소름 끼치는 게 그동안에 그 실험을 오랫동안 리빌딩 과정을 거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가장 원석이었던 앤드류 위긴스랑 트레이드 결과지만 칼 타운스를 사실은 100% 실험을 이제 끝내고 그쵸. 이제 장기 이제 가는 계약도 좀 하고 이런 느낌 물론 아직 칼 타운스는 안 했지만 이런 느낌으로 딱 2명을 끝내고 사실은 포인트 가드부터 제프 티그를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2, 3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같이 쓸 수 있는 이제 최고의 그 자원인 그 지미 버틀러, 그 다음에 이제 타지 깁슨. 저는 이 멤버 거기다가 벤치의 식스맨으로 나이는 많지만 최고의 자말 크로포드잖아요. 이건 끝난 거야. 끝났어. 그리고 루비오 갔잖아. 그리고 bench에 골기쟁 있지, 샤베즈 있지. 애들 끈끈해. 싸움 제일 잘하고. 뭐 얘네들 거의 뭐 야, 이거 뭐. 짠물이야, 짠물. 짜. 이거 기대 안 할 수가 없죠. 뭐 성적을 떠나서 그러니까 정말 이제 그 실험을 끝내고 이제 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검승부하는 이제 올 시즌이 되지 않았나. 그 분위기도 미니스터 프로 무조건 간다. 지금 무조건 간다. 분위기 무조건 굉장히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GM 서비에서도 이제 그 프랜차이즈를 만약에 새로 시작했을 때 어느 선수를 데리고 오고 싶으냐고 해서 또 이제 1위를 했었던 선수가 카란 센타우스인데 오프 시즌에 또 엄청나게 열심히 연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의 또 기량을 너무 개량하기 위해서. 노력파. 엄청 열심히 하고 뭐 프리시즌에서 벌써 말도 안 되는 막 그런 스텝들도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난 오프 시즌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엄청난 많은 기대를 이제 또 불러일으키는. 네. 근데 이때 좀 당황했던 건 커리가 거의 한 표 정도밖에 못 받았더라고요. 그 GM 서브 때. 2위가 안데토쿤보. 네. 물론 여기는 이제 어떤 선수들 나이들이 많이 적용을 하죠. 이제 프랜차이즈를 새로 시작한다는 건 어느 정도 10년 정도의 어떤 기간을 봐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베테랑들은 좀 이제 제외가 되는 게 그런 부분이 크죠. 저는 솔직히 앤서니 데이비스 때 높을 줄 알았는데 상당히 낮게 나와. 사실 인저리 프론까지 아니지만 사실은 조금 앤서니 데이비스에 비해서 칼타우스를 사람들이 높이 평가한 이유는 금광불개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죠. 82경기를 다 뛰지 않았나요? 전 시즌 다.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대단한 내구성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판타지에서 칼타죠. 그렇죠. 그 농구하는 거 보면은 너무 잘하니까 그쵸. 다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부드럽고. 칼타의 아쉬운 게 수비였다면 올 시즌 그게 확 올라갈 것 같다. 확실하게. 수비적인 능력. 네.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작년에 비해서 공격 자원들이 상당히 다양해져서 그렇죠. 칼타가 수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지 않을까. 누가 사실 헬퍼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한데 전 개인적으로 골기쟁도 물론 잘하지만 다 거의 이제 있어. 내 목을 쳐라 이런 사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수비진을 뚫을 거면 내 목을 쳐라. 그런 사람이 2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타운스 편하게 해도 돼. 그렇죠. 그러니까 타지 깁스는 그 타운스에게 또 이제 그 그렇죠. 버틀러는 그 위긴스에게 그렇죠. 뭔가 좀 그런 부분에서 정신적인 멘토 역할을 많이 해줄 것 같다는 기대가 되고요. 타지 깁스는 진짜 그렇죠. 사람이 고다. 형아지 고다. 형아. 좀 영웅 느낌이 있어요. 숨겨진 약간 영웅. 고도.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50년 뒤에 밝혀진 영웅 뭐 이런 거. 나중에 알고 보니 되게 영웅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저런 시너지를 감안했을 때 제가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그렇죠. 팀인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드는 의문은 탐티보도 감독이 그 스타팅 5를 혹사시키는 걸로 좀 유명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이것도 좀 바뀔까요? 크게 크게 안 바뀔 바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예. 사실은 농구를 잘 알면 알수록 어떻게 보면은 좀 젊고 좀 키워올 만한 선수보다는 자기 스타일대로 딱 움직여주는 선수 위주로 기용을 하는데 티보드가 좀 아까 뭐 새벽에 나왔다고 하지만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 조율과 너희들 좀 마음대로 어떻게 플레이해봐 이런 덴토니 느낌이 아니고 약간 뭐랄까 본인 스타일대로 굉장히 타이트하게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에 워싱턴 스타팅 5 빼고는 미네소타 베스트 5가 제일 많이 뛰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멤버들도 약간 라빈도 있고 그래갖고 둘쭉날쭉 한데도 제일 많이 뛰었으면 이번 5명은 올곧게 뛸 거야. 그냥 쭉. 저는 다칠까봐. 근데 저는 사실 근데 이 혹사 부분은 조금 어느 정도 과대포장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저번에 지난 시즌이었는데 제가 한번 그 이제 출전 시간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000년대 사실 초반만 하라도 40분 정도 뛰는 스윙맨들이 많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뭐 한 38분, 37분 뛴다고 하면 저희가 혹사라는 표현을 하는데 지금 뭐 사실 그때보다 백투백 이런 스케줄도 더 완화가 된 상태고 그렇죠. 어떤 선수들을 케어해주는 어떤 트리트먼트나 이런 것들이 다 기술적으로 더 발달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은 과장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올 시즌 백투백 그 레이쇼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혹사라는 편보다는 탐티보도 아래 뛰어서 다치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마세요. 라빈도 있고. 네, 뭐 없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치구도 그래서 사실 둘다 시카고로 관련 있죠. 치구도 어떤 루비오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런 장점을 계산해주지 못하지만 단점은 확실히 보완을 해준 그렇죠. 거죠. 이제 제가 안정적으로 예전에 있는. 작년에 항상 제가 떠오르는 게 레이커스나 지금 미네소타랑 붙었을 경기가 항상 떠오르는데 루비오는 그냥 버렸거든요. 백업신을. 근데 치구는 당연히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보완이 되기 때문에. 직관 가실 때 그렇죠. 그쵸, 네. 보신 거. 그리고 네. 치그가 오므론에서 모든 선수들이 모든 본인에 어울리는 포지션에 다 배치가 된다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서. 네. 티그가 좀 조금만 잘 공간 쉐어를 잘해준다면 더더욱 더. 아직은 프리시즌 때는 아직은 조금 서로 엇박이 나는 것 같던데 이제 그것만 좀 자리 잡는다면 이 팀은 뭐
그렇죠. 그리고 저는 특히 이 팀의 탑 4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탑 6 안에 들 키맨은 저는 개인적으로 앤드류 위긴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앤드류 위긴스가 제대로 된 BQ와 경험치만 쌓아낸다면 이 친구를 막을 수 있는 선수가 NBA에 정말 몇 명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잠재력은. 드로잔 같은 애죠. 여기서 참 득점력은 지금 굉장히 나날이 발전을 하고 그렇죠. 있는데 그 수비가 외의 아니라.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렇죠. 수비뿐만 아니라 그 외의 기태 어떤 선수들을 살리는 거나 어떤 그렇죠. 경기를 읽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직 거의 루키 시즌이랑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이라고 지금 유지가 되고 득점만 해, 있어서 득점. 예. 그래서 여기서 근데 저는 좀 스텝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은 선배들과 또 좋은 감독과. 예. 그래서 버트로 앞에서 때릴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러다 잘못하면 네. 자말 크로포드 네. 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와 저주. 자말 크로포드 여기 가는 거예요. 취소하세요. 대퇴 취소하세요. 네. 야, 국가가 어때서 제일 오래 뛰는데 하이라이트 조단이야. 욕한 거 아니에요? 쉐이크 베이크 하면 그것도 끝나. 방법이다. 그렇죠. 만약에 안 채워지면 아, 네. 그럼요. 그 자말 크로포드 또 벤치에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또 알코올보드 슛거리 30m예요. 쉐이크 베이크 30m 슛 넣는 사람인데 누가 이겨? 시애틀에 프로 합리가 나가서 그렇죠. 그 하이라이트 필름 만들고 하면 얼굴도 안 늙잖아. 진짜 크로포드 안 늙는다? 그죠? 안 걔랑 얼굴 똑같아. 그렇죠, 그렇죠. 원래 노안이었으니까. 그렇긴 한데 제가 자말 크로포드 얼굴로는 멘트를 안 하겠습니다. 네, 당한 적이 있어갖고. 그러면은 이런 미네소타의 약점이라고 생각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딱 한 가지 부족한 점? 저는 3점. 3점. 네, 스파로 3점은 그쵸. 위긴스도 3점. 그러니까 그 크로포드 있는데. 크로포이드 세크 맥주가지고 그리고 혼자 풀업 쏘는 거지 뭐. 근데 3점. 진짜 약간 3점에서는 칼다운스 주니어가 좀 쏘곤 있지만 사실 뭐 칼다운스 주니어는 3점에 특화된 사람은 아니고 3점이 좀 없다. 3점 전문 슈터가 네, 없는 느낌. 버틀러 진짜 정말 벤치에도 그렇죠. 그렇고 크로포드는 사실은 그죠. 기복으로 따지면 조울증 수준이 거의 조울증이 기복이면 거의 역대급이죠. 라마모드랑 아마 1, 2일 거예요. 아 그렇죠. 미경까지 하면 아주 셋이 그냥 아니가 제이알 스미스까지 하면 이 팀은 오 냈다 기분 좀 우승인데. 이 사람은 탄젠트 같은 거죠. 3점이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개선이 됐지만 그래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죠. 특히 이제 벤치에서 어떤 화력을 벌어줄 만한 그렇죠. 예, 딱 전형적인 스팟업 슈터 정도는 한두 명 정도 영입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라이언 앤더슨 안 되나? 너무 큰가요? 20밀리언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너무 듀란트랑 연봉차 얼마 안 나요. 아, 휴스턴이 한 두 달을 찾았는데 한 명 한 팀도 안 들어가잖아요. 심지어 이스라엘도 싫대. 거기 있잖아요. 네.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샌안토니오 여기까지 그렇죠.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사실. 샌안토니오는. 네. 근데 이들은 걱정하면 안 되는 건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뭐 정말 썩지 않는 화석, 늙지 않는 화석, 늘 그대로 그 위치에. 지금 6시즌 동안 60승 이상을 했어. 연속. 그 지구 최강의 감독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어. 모든 스포츠를 통틀어서 최강의 감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몇 개월 전에 카와이 레너드가 부상을 안 당했으면 골스를 20몇 점차로 발라버렸거든요. 그렇죠. 불과 그게 몇 개월 전인데. 그렇죠. 엄청난 발목만 안 돌아갔다면. 그렇죠. 맞습니다. 올 시즌 어쨌든 그 가장 그 큰 영입은 뭐 루디게의 영입 아닐까. 그렇죠. 정말 NBA에서 다재다능한 정말 올해 또 그리고 많이 페이커도 하고. 네. 그래서 좋은 영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샌안토니오가 차로 따지면 부품 갈듯이 선수를 가는데 초아나 시몬슨이랑 데빌 내보내고 루디 게이로 그렇죠. 바꿨죠. 그렇죠. 더 성능 좋고. 사실 굉장히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는데 생각보다 회복이 굉장히 빠르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벌써 프리시즌부터 이제 몸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프리시즌 봤는데 나쁘지 않더라고요. 네. 오늘님. 그러다가 코아레너도 나온다. 토니 파커 한 11월 말쯤에 나오고 그 전까지 패티 밀스하고 머레이가 좀 쌓고 기가 막히죠. 루디게이가 포지션이 3, 4번을 볼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그게 사실 굉장히 제일 크죠. 어떤 카와이레나드의 부담을 어떤 그 윙 디펜더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과 또 이제 스페이싱 공격의 스페이싱 그렇죠. 부분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고요. 사실 뭐 윙에서 루디게, 카와이레나드 그리고 데니 그린까지 하면은 정말 외곽을 정말 봉쇄할 수 있는 그런 수비력을 가진 지금 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샌안토니오가 작년에 팀 3점슛 성공률이 40%란 말이야. 팀이. 황당하지. 1위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공간 창출을 잘하냐 이 팀이. 루디 게이의 슈팅률과 공격력을 배가 된다. 아휴
그리고 산안토니오가 사실 지금 최근 그 로스터를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시즌이 아니라 지난 시즌들을 봤을 때 뭔가 스몰볼 라인업을 구축하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은 그 퍼즐을 맞춰준 게 루디게인 것 같아요. 4번으로 그렇죠, 기용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3명의 윙 디펜더들을 이제 겉에 깔면서 그러면 굉장히 또 이제 뭐 클리블랜드라든지 뭐 다른 이제 스몰볼 라인업을 구축한 팀들 상대로도 굉장히 그 좋은 활약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키는 알드리지가 조금 더 인사이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맞아요. 아 리바운드 좀 부족하다. 포틀랜드에 비해서 리바운드 좀 숫자 떨어지고 있는데 그걸 조금만 더 인사이드에서 맥업 해준다면. 그럼 알드리지가 센터로 뛰게 되면은 리바운드 숫자가 올라가겠네요. 그러니까 단순 리바운드 숫자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약간 이제 그 알드리지 플레이가 약간 외곽에서 그렇죠. 슈팅이 중심이라면 조금 더 림을 어택할 수 있는. 과감한. 네. 그리고 림 프로텍션 해주는. 그러니까 페이드웨이 하지 말고 네. 저기 달려드는. 파워가 산안토니 사실 근데 팀 리바운드 자체는 굉장히 항상 준수했던 팀이고 뭐 알드리지가 뭐 부족하다 하더라도 또 벤치의 어떤 리바운드 굉장히 능한 이제 파워가솔이나 데이빌리 같은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데빌리 나갔으니까. 아 데이빌리 나갔나요? 네. 그러니까 근데 뭐 파워가솔만 하더라도 파워가솔이 이번에 또 계약 연장을 했죠. 알드리지가 샌안토니오 프론티가 잡음이 있는 거는 약간 뭐 폭감독이 멱살을 잡고 훈련을 시키겠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실 그 그렉 포포비치 감독의 완벽한 그 마음에 드는 선수는 현재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또 네임이 굉장히 그렇죠. 네이밍이 좋은 큰 선수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다음 시즌에는 좀 더 그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까. 샌안토니오 제가 봤을 때 저는 컴파 간다. 컴파. 전 개인적으로 컴파는 모르겠다는데 어쨌든 상당한 위협을 줄 것 같아요. 근데 뭐 언제나 그랬듯이. 큰 걱정은 안 하는 게 사실은 그 작년에 기록이었죠. 그 20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부가 뭐 지금 동부도 아니고 서부에서 다음 시즌 플레이오프에 나가는 것도 저는 뭐 일단 그 전력 유지되는 상태에서 루디게이까지 있으면 그 파커도 사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좀 더 건강하게 해준다면 저는 뭐 아니 게다가 일단은 그중에 4강까지는 18시즌 연속으로 50승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이 사람들은 지노빌리도 은퇴를 안 되고. 저희 저도 골든스테이트랑 샌안토니오가 컨퍼런스 판에서 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토니 파커와 지노빌리는 거의 어떻게 보면 저희 감가상각이 끝났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 선수를 감가상각 계속 옛날에 끝났죠. 그거를 계속 사실 이런 선수들 어떤 노련미는 사실 뭐 플레이오프 경기에서 한 10분 15분만 뛰더라도 어느 정도 발휘가 될 수 있기 작년에 때문에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쵸. 머레이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머레이. 네, 머레이가 상당히 토니 파커의 냄새가 스물스물하기 때문에. 네. 사이즈가 꽤 크던데요. 네, 괜찮아요. 포인트 가드 치고는. 그러니까 아까 그 노련미 말씀하셨는데 진짜 누가 그 중요한 그 마지막 그 슛을 뒤에서 블록을 할 수 있을까? 그 대단한 그 경험치가 그것도 제임스 하든의 슛이었는데 일이네. 파울을 제일 많이 얻어내는 인간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아 정말 대단한 이제 크리스 폴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좋네요. 네. 재밌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서부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동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보스턴과 필라델피아 두 팀을 선정을 해봤는데 또 생각이 나는 팀이 있으면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스턴 오프 시즌 네.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죠. 음. 뭐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뭐 가장 큰 거는 뭐 당연히 로스터의 변화가 엄청 크고요. 지금 뭐 그제 베스트가 스타팅 중에서 거의 4명이 다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그게 우선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우선은 그러니까 뭐 프리시즌 경기 어제 3경기 지금 지냈는데 다 어제 보긴 했지만 물론 다 상대들이 다 그렇게 이렇게 풀 전력으로 나온 것도 아니고 약팀이긴 하지만 팀 컬러가 완전히 셀틱스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훅 들었고요. 어떻게 바뀌었나요? 특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워낙 좀 앞선이 당연히 좀 터프한 수비를 계속 자랑을 했었지만 이제는 전체적으로 다 좀 수비적으로 우선 터프해졌다라는 게 우선 좀 들고 첫째가 그렇고 둘째는 저기 이제 호포드 그리고 소위 센터들이 3점슛 바로 앞에 센터 3점슛 앞에서 거기서부터 패스를 시작하는 것들의 플레이들의 전술이 많이 시작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아이제 토마스가 쭉 가서 리딩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돌면서 우선 시작을 하고 치고는 지금은 호포드가 가운데 서 있든지 아니면 요번에 온 에론 베인즈나 뭐 이렇게 해서 센터들이 가운데 쓴 다음에 돌아다니는 게 그렇게 하면서 스팟업 슛을 쏘든지 드라이브를 하든지 그런 것들이 좀 늘어난 것 같고요. 특히 어빙이 현재는 많은 그 관심 우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으나 저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헤이워드가 더 기대가 되는 게 현재가 좀 많이 안 보여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뭐 스티븐스 감독도 지금 다 출전 시간들을 다 20분 정도로밖에 다 내보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직 칼라가 보이진 않았지만 세 경기만 봤을 때는 작년과는 좀 다르다. 그렇죠. 프리시즌이니까 아직 뭐 색깔 판단하기 조금 빠르긴 한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프리시즌은 저는 아예 뭐 기대를 아예 안 하고 좀 보지도 않거든요, 사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팀의 아이덴티티는 정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바뀐 상태이고 지금까지 어떤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의 어떤 행보를 지켜봤을 때는 그 선수한테 항상 그런 마인드를 심어줬어요. 너는 지금 오늘 당장 내일 경기가 너 인생의 마지막 경기가 아니라고 하면 정말 힘든 상황이 될 정도로 선수들에게 뭔가 그런 동기부여를 심어주고 선수 입장에서도 뭔가 본인이 뭔가 증명에 대한 이런 선수들로 정말 팀 아이덴티티가 똘똘 뭉쳐있던 그런 팀이었는데 지금 그 최근에 그 선수들도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아, 이 팀이 정말 보스턴 셀틱스가 맞나. 내가 최근에 3, 4년 동안 마커스 스마트였나요? 뭔가 그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뭔가 팀의 처음으로 뭔가 스타라는 개념이 생긴 것 같고 아이지아 토마스도 물론 지난 시즌 세컨 팀에 드는 엄청난 선수였지만 사람들이 뭔가 S급 선수를 할 때 떠오르는 선수는 당연히 아니었고 항상 뭔가 본인이 부족한 걸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처음으로 뭔가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선수들이 지금 합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꾸려갈 거에 대한 뭔가 물음표, 아까 말씀드렸던 물음표가 보스턴에 좀 붙는 것 같아요. 저도 보스턴에 네.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가 있는 건 네. 스티븐슨 감독이 이끌고 있는 게 사실은 아이솔레이션을 상당히 적게 하는 팀이죠, 그렇죠. 보스턴은. 근데 아이솔레이션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어빙에게 팀 리딩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 세상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죠. 네. 사실은 되게 웃긴 건 작년만 봐도 아이지아 토마스가 그렇게 많이 혼자 하는 것 같지만 아이소 플레이는 사실은 한 2번, 3번 이 정도밖에 안 했다면 수치로 보면 한 2배 정도가 어빙이거든요. 어빙이 과연 그러면 이 지금 이타심을 갖고 리딩을 바로 이 팀 DNA를 새로운 고든의 우드와 만들어갈 수 있을까? 퀘스천. 그 다음에 골밑 퀘스천. 신인 선수들의 성장 퀘스천. 그래서 약간 보스턴 전체에 저는 좀 물음표가 붙은 상황이라서 오히려 아무래도 어빙이 어깨가 지금 엄청나게 무겁겠죠. 그렇죠. 이제 본인이 어떤 그 뭔가 본인 스스로 플레이메이킹이라는 단어를 언급할 정도로 뭔가 본인 스스로 플레이를 컨트롤하려는 그런 욕심을 보이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런 무대에 이제 새로 이제 팀까지 옮기면서 이제 이적을 했는데 과연 그런 걸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또 이제 브래드 스티븐스랑 기존의 어떤 그런 스타일과는 완전 다른 아이덴티티를 가진 선수가 와가지고 얼마나 이거 해줄 수 있을지 참 네. 근데 보스턴 셀틱스는 저는 어쨌든 S급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전통 있는 구단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쵸. FA를 통해서 영입하는 건 아니지만 그쵸. 어쨌든 이번 시즌을 통해서 보스턴 셀틱스의 그 스타들의 어떤 그런 향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굉장히 찬성을 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좀 재밌었던 거는 데니 에인지의 어떤 그 미디어 관리인 것 같아요. 저는 첫 번째로 재밌었던 거는 어빙을 FA 데려오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어빙은 굉장히 좋은 패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언급했거든요. 그 이유는 왜냐 어빙은 클리브랜드에서 사실은 슈팅 가드였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 르브론 제임스가 포인트 가드 아니었냐. 그의 어떤 잠재력을 많이 믿는다. 사실 그거는 미디어에 대한 관리도 관리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인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제안한 거지. 그렇죠. 브래드 스티븐스 감독은 그 데니 에인지의 어떤 그런 그 앞으로의 그 청사진에 대해서는 제가부터 색칠을 해야 됩니다. 어빙이 물론 당연히 거기에 초석이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물론 시범 경기 때는 크로스오버를 한 20개 하더라고요. 물론 그랬습니다. 그랬지만 사실은 그 보스턴 셀틱스가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명해야 될 선수가 많았다면 이제는 증명된 선수가 특히 그렇죠. 파이널을 연속 3번 나간 선수가 온 이상은 어빙을 지원 사격을 할 선수가 많아요.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기 때문에 훨씬 젊고 좀 탄탄한 구조 속에서 시즌 초반에는 조금 삐끗할 수 있겠지만 크리스마스 경기 이후부터는 자리를 잘 잡지 않을까 제 의견입니다. 네. 스티븐스 감독이 정말 어떤 전술을 쓰고 있죠. 정말 기대가 되죠. 그렇죠. 사실. 워낙 스마트한 사실 뭐 분이고 칼라일과 마찬가지로 어떤 변칙적인 그리고 주어진 로스터에서 항상 최적화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는 감독이기 때문에 네. 감독을 믿고 가야죠. 네. 올 시즌 보면서도 그러니까 뭐 몇 경기 안 봤지만 그것도 보면서도 느낀 거는 이제 그러니까 클리블랜드도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영입을 하면서 이제 또 탄탄하게 갔지만 이제 오히려 지금 탑 컨텐더 중에 뭐 다 보셨겠지만 지금 나이가 평균 연령이 제일 어립니다. 24.7인가 9인가 그렇고요. 필라델피아보다 어려요? 클리블랜드가 30이고요. 그 제일 많고 저긴 저기 노인정이에요. 제일 많고 노인 대학인데. 그래서 저는 우린 내일은 없어요. 네. Win now. 보면서 이게 처음에 그때 아마 저번에 저희 그때 트레이드 방송할 때 아마 이게 어떻게 그 갑자기 또 승리병이 도진 게 아닌가 에인지가 막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보면서 올 시즌을 우승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음 시즌 또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또 생각이 또 들었어요. 이거 이 멤버로 올해로 동부에서 클리블랜드를 꺾기는 어렵다는 거를 이제 다 현실적으로 인식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아마 르브론이 언젠가 은퇴한 후 포스트 너무 서글픈 거 아닙니까?
은퇴할 때까지 기다리면 지금 한 제가 르브론 은퇴까지 한 8년 남았는데 거의. 그럼 뭐 내년에 어디 가겠지. 그렇죠. 보스턴으로 가야지. 다 바뀔 거야 그러면. 네. 어빈이 클리블랜드 다시 오는 거 아니겠죠? 그렇죠. 막 트레이드. 아마 그러면 스티븐스부터 잘릴걸? 아니 근데 농담이고요. 어쨌든 보스턴 셀틱스는 저는 뭐 상당히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뭐 여러 번 지금 이슈가 되지만 마커스 스마트, 그러니까 에이브리 브래들리 대신에 사실은 스마트의 선택을 했는데 팀에서는 과연 장기계약으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올해 굉장히 체중 감량도 잘했는데 과연 이 선수의 수비력이 제가 볼 때 얼마나 정도 끌어올릴 수 있을까? 지금 리그에서 아직은 좀 더 갈고 닦아야 될 네. 그런 어떤 시간이 많이 필요한 선수지만 네. 아무튼 고맙습니다. 로스터에 뭐 클리블랜드도 그렇고 보스턴도 그렇고 많은 로스터의 변화가 있었는데 확실한 거는 그 두 팀 간의 갭은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뭔가 장기적인 포석을 깐 그런 느낌은 있지만 단순히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클리블랜드의 어떤 보강 그런 부분이 감안했을 때는 네, 클리블랜드가 결승전 진출을 하는데 보스턴이 과연 조금이나마 태클을 걸 수 있지 좀 의문이 많이 들긴 해요. 그 지금 의견에 찬성하는 거는 네. 그 의견의 그 갭 차이를 줄이는 질문이 하나예요. 정말 르브론 제임스를 저지할 수 있을까? 르브론 제임스의 대항마가 뭔가라고 따졌을 때는 보스턴은 아직까지는 그쵸. 해법이 없다고 좀 봐주세요. 차라리 저는 동부에서 워싱턴도 센 거 같아요. 보스턴보다 저는. 그래도 볼만한 그렇죠. 거는 헤이워드가 어쨌든 르브론의 대항마 수비적으로는 어쨌든 조금이나마 막을 수 있다는 게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재미.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죠. 워싱턴은 사실은 작년보다 이제 어떻게 보면 샐러리만 높아진 것 같아요. 조금 물론 이제 선수들의 성장을 당연히 기대할 만한데 어떤 보강 면에서는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가 토론토를 대항마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번 시즌 프리뷰를 쭉 둘러보면은 토론토가 별로 언급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프리뷰는 뭐 사실 뭐 토론토는 됐습니다. 그렇죠. 아니 오히려 이슈는 라울이 재계약 성공 뭐 이랬는데 갑자기 아 그래요 보스턴은 막 이러면서 딴 얘기해 사람들이 아 라우리가 이적을 선언했는데 결국 잔류했죠. 갈 데가 아니, 없는 거지. 토론토는 진짜 사실은 올 시즌도 역시나 어려울 것 같다. 근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토론토가 뭐 좀 결과를 좀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선수들을 기존에 있는 선수들을 잘 잡은 거는 좀 칭찬할 만한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어쨌든, 네. 네. 거기엔 드로잔 역할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뭐 그리고 잘 잡았던 것 토론토가 같아요. 뭐 FA로 슈퍼스타를 영입하기에는 캐나다라는 지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좀 애매한. 그나마 마사이 우리지 단장이 있어 이 정도 하는 거죠. 그렇죠. 뒤에 유지리 단장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 어떻게 보면 그 배신자의 아이콘 팀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오시 카터. 그렇죠. 네. 라우리도 그 반년에 합류를 하려다가 잔류했죠. 돈에 무너졌죠. 그렇죠. 가려다 못 간 거고. 역시 배신자의 약은 돈이야. 제가 인생 살면 느끼는데 배신자한테는 돈밖에 없어요. 역시. 라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 토론토는 확실히 드마드로잔이 3점을 좀 늘리고 발렌슈나스를 어떻게 좀 교체를 하든지 뭔가 팀 스타일이랑 맞게 좀 바꿔 내지 않다면 사실은 동부 3, 4위권. 그렇죠. 드로잔은 뭐 지난번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뭐 굳이 우리가 토론토 얘기를 하자면 3점 슛이 안 되는 요즘 현대농구에서의 슈팅 가드는 저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플레이오프는 거의 이제 승부사로서 기질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발전하고 올지 물론 드로잔 정도의 이제 리그 어떻게 보면 이제 베테랑 대열로 올라선 선수가 아직까지 발전이 안 됐다면 저는 가능성이 많지 않지 않을까. 근데 드로잔 자체가 3점 슛 어템 자체가 좀 적고 근데 성공률이 30% 미만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어템트를 안 한 이유는 지난 오프시즌도 코베이 포스트몹을 연습했잖아요. 그래서 3점씩 연습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번 시즌 오프시즌은 제발 3점 좀 연말 해왔길. 그렇죠. 드와이트 하워드도 연습하는데. 3점 2바구리 하면 못해. 그렇죠. 자, 이거 보스턴 얘기하다가 워싱턴 얘기까지. 대충 동부 대충 4강 했네요. 동부는 뭐 역대 최악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서 가장 기대가 되는 또 하나의 팀이 있죠. 필라델피아. 네. 이 좋았어요. 팀은 또 다른 의미로 기대가 되는 그렇죠. 팀입니다. 신인들의 향연. 그렇죠. 지금까지 원석들을 많이 끌어모았는데 벤 시몬스가 드디어 컴백. 첫 선을 보입니다. 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데뷔죠. 데뷔하는. 네, NBA 데뷔 시즌을 보내게 되고 엠비드의 그 청년 재벌. 또 다른 대단함을 청년 저희가 재벌. 작년에 잠깐 맛봤는데 올 시즌 만약 건강하다면 이프가 만약에 달렸지만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계약을 또 길게 했더라고요. 5년에 1억 4,800만 달러를 계약을 했죠. 와, 연 거의 30밀이죠. 거의 30밀. 도대체 야, 그건 좀 엔비드의 건강을 과연 얼마나 믿는가? 모르겠습니다. 좀 모르겠고. 근데 조엘 엔비드의 워낙 능력 자체는 작년 시즌에 좀 검증을 했기 때문에 뭐 엔비드가 건강하다면 필라델피아
볼만하죠. 뚜껑을 열어보니까 벤 시몬스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생산을 우선은 잘하는 것 같은데 팀에 과연 현재 어느 정도의 위치를 할지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뭐 당연히 유망주로 올해 1픽을 뽑은 마이클 펄츠 자체가 리딩을 주도할 거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벤 시몬스가 사실은 4번으로 나올지 혹은 리딩을 도와줘서 앞선에 나올지. 근데 사실 그 사이즈나 현재 그 하는 플레이로 봐서는 패싱 센스는 굉장히 좋은데 포지션상으로 사실 1번을 보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정리를 잘해줄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르브론이 처음에 루키로 왔을 때 그쵸. 문제랑 비슷한 것 거의 같아요. 비슷해요. 저도 그 르브론도 얘기를 처음에 이제 1번 포지션으로 뛰다가 그쵸. 그래도 뭔가 사이즈를 더 극대화하는 부분으로 이제 좀 다른 그쵸. 쪽으로 간 건데 그쵸. 벤 시몬스도 뭔가 다른 포지션에서 더 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펄츠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좀 실망적이어서 슈팅의 뭐 메커니즘이라던가 뭐 확률이라던가 이게 너무 좀 약간 1순위 치고는 아직은 조금 약해서 아마는 벤 시몬스를 초반에 중용하지 않을까 팀에서. 이제 프레 시즌이라서 예. 네. 까봐야겠지만 예. 근데 펄츠도 뭐 저는 어쨌든 그 기대되는 신인 중에 올해 또 신인왕 후보 중에 하나지만 상당히 기대가 돼서 벤 시몬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그러니까 1번으로 나오기보다는 포워드로서 사실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어떤 공간 창출을 위해서 좀 하이에도 서주고 또 패싱 보여준다면 그리고 물론 엔비디의 건강이 일단 제일 기본이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만 있으면 플레이오프 진출은 어렵지 않게 가지 않을까. 그리고 네. 또 레딕이라는 좋은 스파러 슈터를 영입을 했고 베테랑 그쵸. 네. 영입을 했고 코빙턴이 또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제이제 레딕은 언제까지 성장하냐 걔는. 레딕은 크리스폴이 정말 많이 그럴 거예요 이제. 이제 드디어 공을 한 번도 못 잡는 날이 드디어 오지 않는 날이 오는구나. 네. 벤 시몬스가 그 어떤 그 사이즈상의 어떤 미스매치 유발을 얼마나 할지 또 이제 그죠. 그런 걸로 감독이 얼마나 어떻게 활용할지에 따라서 필라델피아의 어떤 시즌의 어떤 성과가 좀 많이 달려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좀 정리가 안 된 느낌이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좀 이렇게 볼만한 이제 그 라이징 스타들의 미래 라이징 스타들을 조금 볼 수 있는 재미 그쵸. 그런 게 있는 팀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리오 사리치 그렇죠. 사리치도 저는 잘했고. 유로바스켓에서 보였던 네. 모습 보면 아주 높은 BQ 깔끔한 팀플레이 좋더라고요. 사리치도. 그리고 구단주랑 제가 만약에 개인적인 친분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카포 안 쓸 거면 주라. 아니 왜 저런 출전 시간을 못 얻을 근데 미치겠어. 멤버 괜찮아. 그러니까 나 너무 가고 싶은데. 오카포가 지금 그렉몬더 신도움에 걸려 있죠 지금. 그렇죠. 딱 그 상황인 것 같아요. 나 이제 벤치에 나와갖고 수비 안 되는 이제 전형적인 얼굴이 네. 점점 나무늘보처럼 돼가고 있어요. 이 좋은 자원을 아무리 수비가 안 된다도 아미르 존슨도 필라델피아가 그렇죠. 했기 때문에 네. 나름 아미리 존슨이랑 사실은 그 제이제 레딕의 영입은 필라델피아 굉장히 꿀 영입이다. 그쵸. 이렇게 그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베테랑 리더십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베테랑들이 이제 그 프런트와 백코트에서 서로 그쵸. 간에 좀 중심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필라델피아 단단했어. 신명 나는 어떤 그런 트레이닝 캠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크리스 폴 같은 사실은 굉장한 어떻게 워크 에틱이 뛰어난 선수가 필요한데 레딕도 사실은 굉장히 뛰어난 워크 에틱을 갖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그 트레이닝 캠프의 그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필라델피아가 앞으로 또 굉장히 레딕하고 시몬스가 얼굴이 돼. 또 헐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커버해야 돼. 네. 헐츠도 좀 귀여운 상이긴 한데. 네. 펄치 귀엽게 생겼는데. 네. 둘이 앉아 있는데 좋더라고. 빛나더라고. 엔비드를 데리고 있는 한 오카포를 못 팔걸요? 근데 풀츠도 뭐 사실 최근 뭐 자유투 폼 이런 것 때문에 좀 비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 이상하게 써도 저희가 사실 뭐 1번 드래프트 픽으로 가장 이제 언론했던 이유가 어떤 공격적인 부분에서 정말 굉장히 다재다능한 그쵸.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젊은 나이도 보고도 완성도가 있는 그런 루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현지 네. 언론에서는 어렸을 때 드웨인 웨이드 같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까봐야죠. 네. 하지만 벤 시몬스가 프리시즌이지만 보여준 파괴력은 저는 반했습니다. 네. 멋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좀 이제 포텐이 그 팀이 터질 좀 될 때가 된 게 이제 지금 4년 연속 탑3 픽을 우선 가져간 팀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야? 펄츠, 벤 시몬스, 엔비드 그리고 오카포 이렇게가 4명이 있는데 이제 이걸 갖고 좀 뭘 좀 만들어서 좀 재밌는 그림을 좀 만들어서 젊은 팀도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좀 팬들이 또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필라델피아는 플레이오프 갈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동부에선 가능하죠. 그렇죠. 동부에서는 레이커스 갑니까?
레이커스 당연히 못 가죠. 예. 네, 그렇죠. 네.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예. 아 근데 레이커스도 이번에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난 잉그램을 그렇죠. 최근에 그 전미 방송 나오는 스케줄을 봤었는데 다 이제 컨텐더들만 있는데 그 사이 레이커스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어떤 론조볼의 영향도 물론 크겠지만 어떤 빅마켓의 영향도 있을 거고 뭔가 전미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고 굉장히 많은 재미를 줄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저 이번 시즌에 참 좋은 게 항상 저희가 꼴찌로 언급했었던 레이커스와 필라델피아라는 이 두 팀이 뭔가 이제 전력 보강이 되고 젊은 선수들이 뭔가 이제 만기의 그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 나오는 그렇죠. 예, 그런 포석이 쌓여 있는 것 미네소타도 같아서 그렇고. 그렇죠. 그게 그러게 재밌는 또 재밌는 것 새로운 같아요. 묘미를 주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프로세스가 완성돼가는 것들을 보는 게. 근데 브루클린 그대로네. 그죠. 근데 브루클린 저는 브루클린 시카고보다 더 잘할 것 같아요. 브루클린 사실은 욕을 브루클린이- 할 수 없는 게 그 전에 이미 미래를 너무 많이 내줬기 때문에 지금 GM은 지금 불타게 지금 이래야 돼요. 가연 입장에서는 브루클린 못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브루클린 꼴등 안 해요. 내가 봤을 때는 시카고야. 올 시즌 브루클린을 잘게 다 씹어 먹었습니다. 아니면 픽을 바꾸던가. 네. 디엔젤로 러셀 기대하겠습니다. 아 디안젤로스 혼자 네. 아주 재미난 농구하더라고 혼자. 네. 혼자 지금 자존심에 거의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네. 어느 팀이 동부에서 꼴등을 할까요? 시카고입니다. 시카고요. 네. 브루클린보다. 근데 애틀란타라고 예측하는 저기 사람도 근데 있더라고요. 그 시카고 3파전이거든요. 아니 시카고에서 생각나는 사람 3명만 불러봐요. 마이클 아니, 조단. 존 잭슨. 에리베스. 어. 아니 시카고의 프로가- 클로저는 미로티치죠. 야 미로티치 보려고 시즌권 막 몇천만 원 내고. 아 그것도 좀 슬프네요. 아니 진짜 시카고 주전에 덩크슛 왕 있잖아요. 아직 안고 있어. 아프잖아. 안 나오고 있고. 저스틴 홀리데이가 에이스라는 얘기가 있죠. 지금. 지금 저스틴 홀리데이 프리시즌 날라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뭐냐? 지금 드웨인 웨이드의 후계자 발렌타인 있죠. 네, 개 못하더만. 아니 발렌타인이 미시건 대학 때 그래 좀 했거든. 근데 NBA 오면 뭐. 대학교 프로는 달아다니고 다시 한번 대학교로 그렇죠. 따지면은 네, 그렇죠. 네, 애틀란타도 만만치 않은데. 거기는 슈락하더만 진짜. 하더 아무도 없더라고요. 누구나 아프리카 출신을 알고 있지만 독일이라는 거. 그것은 다. 네. 그렇습니다. 독일어 잘하시네요. 괜찮죠. 네. 오늘 근데 그런 팀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렇죠. 저는 애틀란타 슈레더에 상당히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아 뽑으셨죠? 판타지로. 그렇죠. 혼자 다 해라. 이왕 나온 게 우리 레이커스 얘기 그 좀 더 해볼까요? 그러죠. 레이커스. 네. 우선은 론조볼 어떻게 보십니까, 호세님? 네. 론조볼 저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죠 물론. 네. 그럼 라바볼 어떻게 보십니까? 론조볼은 멜로볼 어떠십니까? 네, 저는 말 아끼겠습니다. 멜로볼 홈스크린 시킨다고. 아, 그쵸. 네. 론조볼은 확실한 거는 그 레이커스 오펜스의 어떤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그쵸.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떤 그 선수 한 명의 영입으로 인해서 팀 전체가 뭔가 더 농구에 대한 재미를 가질 수 있고 뭔가 이제 백코트 할 때는 어떤 그 속공을 전개했을 때 뭔가 더 재미를 조금이라도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기대되는 선수도 많죠. 뭐 줄리어스 랜들도 있겠고 뭔가 이제 그 이제 대형 계약 체결을 앞두고 이제 뭔가 시즌을 몸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쿠즈마도 오늘 보니까 엄청난 무브가 그렇죠. 보여줬더라고요. 네. 굉장히 많은 쿠즈만 상당히 괜찮아요. 물론 시즌 시작되면 얼마나 많이 뛸지는 좀 의문심이 들긴 하지만 어떤 그렇게 뭔가 오프 시즌부터 뭔가 주목을 받는 이런 루키들이 뭔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바람직하고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한 번도 언급이 안 됐던 잉그램 같은 선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레이커스는 수비를 어떻게 할 거냐, 림 프로텍트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지금 보got 있잖아요, 보got. 보고네. 보것은 그것은 지금 과외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목발 짚고 과외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러니까 물론 론조볼이 와서 당연히 그런 거 더 관심을 갖지만 저는 잉그램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벌컵도 어쨌든 나름 했고 그리고 이제 올 시즌 또 웨이 존슨이 가장 또 그렇죠. 기대를 많이 그렇죠. 갖고 있는 유망주이기 때문에 그 론조볼과 오히려 저 론조볼은 오히려 패스가 더 어떤 패스를 할지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그걸 또 어떻게 받아먹는 잉그램의 모습도 그리고 쿠즈마의 모습도 그것도 얼마 좀 기대가 됩니다. 저 잊지 말아야 될까 브룩 로페즈가 제일 잘할걸요? 브루노 로페즈는 열심히 해야죠. 돈 벌어야죠 이제. 잉그램 사실은 원래 좀 데뷔했을 때만 해도 듀란트 막 컴패리션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마이클 레드만 됐으면. 레드만 왜냐면 됐으면 뭐. 너무 폭망했죠 루키 시즌. 그렇죠. 좀 사우스포로서. 근데 나름 그래도 올스타전 끝나고 나서는 조금씩 그래도 좀 재선 게 있어서. 근데 아무래도 레이커스는 속공 실점이 가장 작년에 많은 팀이었기 때문에
뭐 트랜지션 수비를 브룩 로페스를 데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브룩 로페스는 뭐 네. 지금 알아서 자기 할 일 할 것 같아요. 네. 되게 근데 어쨌든 따로 뭐 놀까봐 상당히 걱정되더라고. 사실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형들이랑 농구하기엔 애들이 좀 힘들어요. 내가 볼 때. 네. 아직은 확실하죠. 아무리 농구를 뭐 그래도 뭐 어디 아직은 기다려야 고등학교 되는 짱 거지. 이런 느낌 들어도 아직 형들이랑 농구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S급 선수 한 명의 고등학교에서 가진 우승해도 쇼미더머니 그렇죠. 우승 못하고. LA라는 그 농구 그렇죠. 타운에 뭔가 새로운 사실 좀 이렇게 그렇죠. 활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것 자체가 참. 네. 론조볼에 그렇죠. 저는 그래서 요번에 그 이번 픽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엄청난 슈퍼스타의 어떤 이제 잠재력 가진 오랜만에 나온 그런 선수가 그리고 아니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모지쿠브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지쿠브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음 오프 시즌도 뭔가 이제 기대가 될 수 준비가 있죠. 되는 그렇죠. 많이 비니까. 잘 깔아놨죠. 네. 메이조슨과 펠링카가 기가 막히죠. 뭐 템퍼린 벌금 내면 어때? 아니 레이커스 얘기 나온 김에 LA 하나 더 그것도 얘기해봐요. 뭘요? 뭐가 한 팀 더 있잖아. 다저스. 그렇죠. 다저스. 다저스 있죠. 클리퍼스 얘기를 좀 할까요? 그럼 클리퍼스. 플러스 사실은 그 크리스 폴의 빈자리를 통해서 왕창 받아왔지만 어쨌든 뭐 사실은 오프시즌에 크리스 폴을 제외해도 괜찮은 어쨌든 그 선방을 잘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반대로 어떻게 보면은 그 디조던이나 브레이크 그리핀 상당히 기동력이 뛰어난 빅맨이잖아요. 근데 크리스 폴이 조율을 워낙 잘하긴 하지만 이게 되게 기동력으로 엄청 승부를 보이지는 않는 가드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뭐 테오도시가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고 베벌리가 얼마나 뭐 해줄지는 모르겠으나 그 두 빅맨의 기동력 극대화하는 팀 스타일을 바꾼다면 좀 더 빠른 농구, 조금 더 스피드한 농구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클리퍼스의 모든 건 이제 블레이 그리핀에게 달렸죠. 그렇죠. 본인이 원하는 이제 뭔가 플레이메이킹에도 뭔가 가담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루키 시즌은 부상으로 날렸지만 이제 소포머 시즌에 뭔가 더맨이었을 때 엄청난 파급력을 그렇죠. 보여줬잖아요. 그걸 이제 처음으로 이제 크리스폴 영입 이후에 못 하고 있다가 처음으로 이제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도 이제 엄청 많이 받고 그렇죠. 많은 기대가 되죠. 그리고 좀 띠껍지만은 그 많이 다치기도 하고 띠껍지만 갈리날리도 그렇죠.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디조던 활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가 좀 클리퍼스에서 저는 그냥 그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렇죠. 게 크리스 폴이 없이 뛰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땐 몇 개예요 그냥. 나름 그래도 퍼스트팀 센터였는데 그래서 저 팀에서 이제 디조던을 어떻게 이제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루일도 일정 수준의 이상의 레벨을 보여줄 거고 저는 밀로스 테오도시치 역시도 사실은 뭐 그래도 검증됐지 않습니까 유로리그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템포 조절이라든가 뭐 약간 트랜지션 플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정 수준 레벨을 보여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클리퍼스 생각외로 높은 점수를 베벌리도 여전히 이를 악물고 뛰기 때문에. 그럼요. 네. 눈이 더 내려온 것 같아요. 지쳤어 좀 이제. 네. 그렇습니다. 이외에 또 관심이 가는 팀들이 또 있으신가요? 뭐 저는 뭐 보스턴밖에 없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덴버랑 포틀랜드 괜찮은 것 같아요. 덴버도 올 시즌에 덴버가 그 세 명이 되게 다재다능한 프론트 코트를 조합을 이뤘기 때문에 뭐 두 명이 기반 있죠. 요키치랑 폴미셉 그리고 백업으로 플럼니가 있긴 한데 그들과 막 다 뛰어댕기는 게리 해리스나 아니면은 뭐 머레이나 윌 바튼이나 위슨 챈들러나 뭐 얘네들이 상당히 수비가 약했던 덴버가 폴미셉이라는 상당히 좋은 비큐를 가진 그쵸. 빅맨 하나 영입으로 요시치란다. 요키치도 요키치도 살리고 수비도 좀 중심을 잡아주고 덴버 그죠. 덴버가 사실 생각보다 덴버 개인 수비력만 보면은 저는 정말 안 좋은 팀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폴 밀셉이 들어오면서 그런 부분도 잡아주는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있고 그리고 솔직히 전 무디에이가 몇 년 동안 사실은 굉장히 그 팀을 이런 표현 그렇지만 좀 먹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비효율적인 공격과 수비로 네. 좀 그랬는데 어쨌든 이번 시즌은 그래도 정리된 선수도 정리되고 또 폴 밀셉과 새롭게 사실 그 미네소타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그 재능이 많은 선수 있더라도 좀 경험 많은 베테랑 올스타급 선수가 있냐 없냐는 엄청난 차이이기 때문에 그럼요. 덴버는 플레이오프 이상으로 충분히 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덴버를 되게 간과해서 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말씀하신 것처럼 무디아이가 아마 머레이로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 뭐 7, 8위로 그쵸. 네. 가능성 있다. 그렇죠. 포틀랜드와 둘이 되게 그쵸. 파리 싸움을 많이 다투지 않을까. 뭐 포틀랜드에는 또
너키치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요키치 너키치.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원래 론도의 팬이었기 때문에 이제 뉴올리언스가 론도와 그 켄터키 친구들, 그렇죠. 그 친구들이 어떤 조합을 이뤄서 재밌는 모습을 보여줄까를 기대했는데 이제 그 어쨌든 장이 나왔죠. 때문에 장이 튀어나왔죠. 네. 아니 이거 이제 놀리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탈장으로. 근데 만약 이올리언스 얘기할 거면 진짜인데 론도하고 홀리데이가 어떻게 상생하냐 상생만 잘한다면 뭐 가드들 빅맨들 얘네 둘끼리 상생만 잘하면 뭐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론도랑 상생이란 단어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요. 아니 근데 나는 론도랑 커즌스랑 어울리는 거야. 아니 근데 주루 홀리데이라는 둘이 싸우면 잘할 것 같아. 같이 2대2로 나가면. 근데 주루 홀리데이라는 선수가 있잖아요. 옛날에 타이릭 에반스도 그렇게 고집세고 혼자 할 때 주루 홀리데이가 다 맞춰주고 해갖고 플레이오프 한번 갔잖아. 그렇죠. 그런 건 있죠. 그런 느낌으로 홀리데이가 또 해준다면 사랑꾼이야. 되게 돈 시원하게 줬잖아. 그렇죠. 물음표가 시원하게 붙는 두 명을 그치. 그렇죠. 네. 센터 포지션에 2명 그리고 가드 포지션에 2명 있는 팀이 뭐 아니면 도야. 네. 뭐 아니면 도야. 그렇죠.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전 또 한 번 구단주에게 묻습니다. 안 쓸 거면 줘. 매일 얘기합니다. 제가 이메일 안 열어보더라고요. 네. 그 작년에는 커즌스가 중간에 합류해서 그죠. 초반에 손발 맞추느라 잠깐 고생했는데 후반에 또 나름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사실 근데 뭐 커슨스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능력이랑 하드웨어는 뭐 NBA 탑이기 때문에 거의 탑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뭐 적응을 떠나서 뭐 그 자체 퍼포먼스는 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시스템적으로 높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많이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루 홀리데이 킬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렇죠. 네, 주루 홀리데이가 어떻게 중심에서 올스타 가드잖아요. 그래도 네, 주로알리데이. 조합을 잘 맞춰주냐에 따라서 뭐 빅맨 둘과 론도까지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 킥은 주루 홀리데이가 아닐까. 커즌스가 뭐 원래 이제 외곽 슛이 굉장히 좋은 이제 센터였지만 오프 시즌에 또 이제 뭔가 그 부분이 또 개선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스팟업 슈팅 이런 부분에서 뭔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 선수가 가진 재능을 뭔가 외곽으로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의 상생을 위해서 뭔가 그렇게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너지 낼 수 있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뭐 아마 커즌즈는 뉴올리언스에서 별로 이제 할 게 없어서 아니면 음악인으로서 재즈 그렇죠. 들으면서 그렇죠. 저 론도 기대 많이 했는데 이 두 선수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론도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론도는 들었거든요. 본인도 본인을 컨트롤 좀 못하는 게. 네. 아 근데 주루 홀리데이가 슈팅이 좋아서 만약에 패싱에 집중한 론도 그쵸? 슈팅에 집중하는 주루 홀리데이로 간다면 나쁘지 않죠. 아 서분 진짜 다양하다. 그렇죠. 네. 뺄 팀이 없네. 포틀랜드도 사실은 작년에 럭키치 온 다음에 승률 거의 60% 넘었는데요. 그죠. 뭐 포틀랜드도 이대로 가면 포트랜드도 현재에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네, 진짜 럭키치가 덴버에서 나와서 포틀랜드 와갖고 더블 기록하면 평균 기록하면서 쭉 와줬기 때문에 그 뭐 럭키치는 릴라드도 이상해. 이제 뭐 새 앨범도 나왔고 농구에 집중할 시간이 이제 오지 않았나. 그렇죠, 그렇죠. Damn, man. 네. 농구에 임마. 네. 럭키씨는 항상 그 부상 우려가 좀 있죠. 그렇죠. 네. 그것만 잘 어떻게 관리를 한다면 그렇죠. 이번 시즌에 부상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지난 시즌 너무 많은 진짜 부상이 있어서. 너무 많았어요. 네. 항상 나죠. 그래도 누군가 어쩔 수 없죠. 뭐. 커리만 아니기. 나도 우리 팀만 아니게. 다시는 빨리 회복하고.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기대하는 팀들에 대한 프리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순서가 서구동저에 대해서 그렇죠.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할까 왜 맨날 하는데 해야 돼요? 뭐 서고 동조인데. 이제 이게 너무 극심해져서 그쵸. 몰스타 선발 방식도 바뀌고 그렇죠. 어쨌든 현재 있는 룰에 영향을 주기 시작할 정도가 됐다고 그렇죠.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이게 되게 웃긴 게 사실 몇 년 전에 막 큐반 이 얘기를 처음 이제 언론에 얘기했을 때 막 그쵸. 뭔 미친 소리를 하는 거 이런 얘기였는데 지금 이게 뭔가 현실성이 있는 얘기가 되고 있어서 그게 참 소름인 것 같아요. 요즘. 우선은 뭐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룰 자체는 이제 지금 바뀔 룰은 이제 어쨌든 팬 투표 50% 그리고 이제 25% 선수 25% 미디어 이렇게 해서 이제 선수를 각 이제 동부 서부에서 선수를 뽑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각 그 양 리그에서 이제 그 제일 1위 투표자 2명이 나머지 자기 팀을 꾸리는 거죠. 동서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전에 그 케니 스미스 랑 바클리, 샤키로니나 바클리였나요? 그쵸, 그 올스타전에서 그쵸. 마치 이렇게 네, 자기 선수 드래프트 하듯이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이벤트성 그런 올스타 진짜 올스타다운 올스타 이런 우리가 평소에 절대 못 보는 조합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를 하는데 그죠. 그리고 뭐 올스타가 워낙 또 루즈했기 때문에 한동안. 그쵸. 네, 그렇기 작년에 때문에 뭐 작년에 소름 끼쳐 182대 1 얼마였나요?
근데 끝나고 첫 인터뷰가 르브론 제임스가 좀 비난을 좀 받았는데 일단 안 다쳐서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올스타 티켓이 평균 티켓이 뭐 거의 100만 원 이상 되는 티켓인데 그렇죠. 그냥 선수들 몸풀러 보러 오는 거로 따지면 좀 굉장히 아깝죠. 네.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내년 올스타 2월 18일 올스타는 레이커스 스테이플 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또 거기에 발맞춰서 최고의 빅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자선 대회, 뭐 축구 대회, 뭐 이런 걸로 치면 뭐 박지성 팀, 이영표 팀 이제 이런 식의 그렇죠. 팀이 이제 팀을 이제 뽑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 참 아담 실버가 참 그거는 참 아이디어를 참 잘 낸 것 그렇죠.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도 뭐 거의 확정적으로 아마 팬 투표하면은 크게 안 변할 건 동부에는 르브론 제임스 그리고 이제 서부에는 아마 스테픈 커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두 선수가 과연 어느 선수들을 과연 자기 팀을 뽑을지 과연 어빙을 데려올지 안 데려올지. 그렇죠. 그것도 재밌는 그것도 부분이고 재밌겠다. 제 생각에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왔더라고요. 뭐 드래프트를 어떻게 할지. 근데 만약 르브론 제임스가 첫 번째 픽으로 뭐 케빈 듀란트를 뽑는다든가 뭐 이런 뭐 조합이 있다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뭐 커리와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이리 어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기대됩니다. 재밌겠네. 네. 어쨌든 이 올스타라는 게 어느 스포츠든 간에 재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 올스타전은 어느 스포츠든 뭐 야구, 농구 어떤 종목을 가리지 않고 왜냐하면 그 동기부여가 없거든요. 사실. 저희 이제 시즌 중에 펼쳐지니까 혹시라도 잘못해서 부상당하면 그렇죠. 치명적이니까. 예전에 베널러스가 한번 손가락 부상을 당했죠. 네. 네. 그럼 이걸 동기부여할 만한 뭔가 좋은 방법이 좀 묘책이 있어야 해결되지 않나 그 부분은. 그렇죠. 근데 어떻게 보면 또 막 열심히 뛰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더 선수들의 몸에 무리가 가서 그 후반 경기에 대해서 지장을 또 가면 구단 입장이나 팬 입장에서 또 뭐 굉장히 좀 짜증나는 일이라서 좀 이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근데 예전에 이제 저희 뭐 다 어렸을 때 보셨겠지만 90년대의 올스타들을 보면 뭐 그때랑 이제 지금 이제 시기가 뭐 환경이 다르지만 올스타전도 뭔가 이제 약간의 그 긴장감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라이벌전도 있고 그렇죠. 그 뭐 연장전도 당연히 가고 그 박빙의 승부를 걸으면서도 이제 서로 간에 안 다치게 하려고는 하지만 막판 되면 어쨌든 4쿼터 돼서 박빙 그렇죠. 가면 막 그럼요. 그건 있어야지. 전쟁 같은 느낌이 약간 들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고요. 그땐 조선하고 코비가 있었고 아니 그 전에도 이제 승부욕에 있는 사람이 없는 그렇죠. 것 같아. 매직 존슨만 해도 굉장히 승부가 강했으니까. 패션대 올스타전에 막 불이 튀겼고 그 저희가 지금 많이 화제가 되는 경기 2001년도 올스타전이죠. 그 경기만 하더라도 정말 4쿼터에는 정말 미친 듯이 사람들이 막 하면서 했는데 근데 스테픈 마벨의 3점 그렇죠. 연속 대박이었는데. 그 점프력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 높은 점프력이. 네츠 시절. 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마저도 이제 뭔가 그런 긴장감이 아예 없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그걸 당연시 받아들이는 어떤 선수들의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정말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을 너무 많이 버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돈도 굉장히 큰 영향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좀 개인 성향이 강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FA에서 다른 팀 가지 않은 경우나 많지, 그러니까 저희 지금만큼 이렇게 그 다른 팀으로 이적하는 FA 때 그렇게 지금 빈도수 정도는 아니었고, 그러니까 뭔가 팀과 개인의 그리고 또 팬을 위해서 어떤 그런 자존심상 그런 게 강했는데 지금 좀 비즈니스 마인드가 굉장히 강해진 게 선수들의 아닌가. 이동이 굉장히 자유롭죠. 이런 지금처럼 그 자유롭게 선수들이 본인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참 어떻게 보면 그거를 다 장점- 세팅을 해준 것들이 다 그쵸. 선배들인데 뭔가 누리는 과정에서 뭔가 그거를 너무 당연시 여기는 이런 게 좀 정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하고. 걸 하면서 누려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약간 뭐랄까 스포츠맨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포츠맨으로서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그렇죠. 것들보다 지금 비즈니스가 좀 앞으로 온 느낌.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죠. 올스타전도 박 터지게 싸워야 저희가 더 좋아할 텐데. 4쿼터만큼은. 그래도 뭔가 그런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96년도였나요? 샤킬 오닐이 데이빌 로빈슨 인어 페이스 덩크하는 그런 아, 이거 하고 이거 하는 그런 소름 끼치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로 좀 이렇게 나 있어야 되는데 요새는 그냥 길거리 농구하는 것처럼 그냥 수비 아예 물론 이제 지난 시즌 올스타전 같은 경우도 그 커리가 아예 바닥에 누운 그런 세리머니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런 거를 봤을 땐 참 얘네들이 정말 프로 선수들이 맞나. 물론 올스타전이긴 하지만 막판이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승부를 보여주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들긴 하죠. 그런 걸 바라는 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은 배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결국은 경기는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벤트성이라도 하더라도.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이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당시에 리그를 대표하는 슈퍼스타들 몇몇 되는 최고 엘리트층의 선수들, 현재 엘리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뭐 르브론 제임스 포함해서 최근의 선수들이 훨씬 더 비즈니스적 마인드 강한 것 같아요. 그 선수들이 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향을 좀 미칠 텐데 뭐 르브론 제임스 부끄럽지만 필두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과연 또 새롭게 제도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달라질지 조금 의문이지만 어쨌든 뭐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또 스테이프 센터에서 하면은 네. 또 그만큼 뭔가 빅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돈 내기를 하든지. 이와 더불어서 플레이오프 방식도 네. 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이거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시뮬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비행 시간도 감안을 해야 될 거고 그렇죠. 정규 시즌의 어떤 스케줄도 감안을 해야 될 거고 정말 많은 그런 게 있는데 확실한 거는 정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올스타전은 뭔가 그 첫 단추를 끼운 거라고 하면은 그 시드를 바뀌는 것 자체는 참 정말 많은 쉽지 않지. 검토와 정말 그 단순히 그냥 시즌 어떤 늘리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어떤 기술적인 부분으로도 좀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고 전 개인적으로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론 이 정밀한 그런 스케줄 관리가 분명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WNBA가 작년부터 지난 시즌부터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물론 당연히 12팀밖에 없긴 하다만, 뭐 WNBA는 뭐 서고 동조 이런 것도 없지만 워낙 서부 뭐 조금 거기도 마찬가지 서고 동조긴 하네. 근데 이렇게 서부 쪽에 있는 1, 2위 팀이 이렇게 서부 팀끼리 붙는 거가 그냥 컴파에서 끝나는 게 파이널 준결승에서 끝나는 거를 별로 원치를 않아서 이걸 섞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NBA가 하려고 하는 순위별로 전체 순위 30팀의 1등부터 16등까지를 네. 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소위 저희도 뭐 NCAA 이 64강 이런 대진표처럼 그렇게 브라켓을 만드는 것도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또 뭐, 다른 네. 재미가 또 생기지 않을까. NBA 같은 경우는 뭐 사실 마이클 조던이 은퇴한 이후로는 계속 이주되는 상황이죠.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이 뭔가 결승전 같은 느낌을 굉장히 오랫동안 줘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는 그러니까 팬이나 선수나 구단 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여러 지금 입장 차이가 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레이오프인데 7판 4선승제를 하려면 그렇죠. 지금 계산해보면 거의 8, 9월에 끝나야 돼요. 왜냐면은 6, 7시간의 비행 시간을 따졌을 때 제가 볼 때는 8월 달에 끝날 텐데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루즈함 그리고 선수들의 피로감 또 다음 시즌 준비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정규 시즌을 줄일 건가 그럼 사실 정규 시즌 줄이면 사실 선수들이 지금 그 돈을 받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뛰어야 될 시간에 멀리 가는 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돈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권리.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입장에서도 티켓을 여러 파야 되는 입장이 거예요. 있죠. 티켓도 부족, 막 이런 프로핏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저는 굉장히 복잡해서 아이디어는 좋으나 그렇죠. 그래도 구단을 줄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렇지 사실은 않나요? WNBA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리그를 키워나가고 있는 얼리 맞아요.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도들이 가능하고 섞어보고 믹스앤매치를 해보겠지만 NBA라는 시장은 이미 많이 거대한 하나의 그렇죠. 나라 같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사실은 뭔가 쉽게 전체 제도의 변화는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메이저리그 뭐 야구도 보면 그렇게 해서 뭐 와일드카드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제도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씩 좀 바꿔나가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뭐 한 번에 확 바뀔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지금 또 동부에서 컨퍼런스끼리 4경기씩 하잖아요. 그런 경기도 조율 바꿔야 되고 그러긴 하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이 방식 체제로 서고동조라는 게 저희가 언제부터 들었나요? 근데 서고동조 얘기 나왔을 때 누가 쪼크 주니까 누가 그러던데 우리는 옛날에 조던 있었다고 됐냐고. 네. 이번에 그 동부에서 많은 스타들이 서부로 가면서 그렇죠. 이건 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게 아닌가. 그렇죠. 네. 그 한편으로는 스타들이 이적함에 의해서 룰이 바뀐다? 약간 그렇죠. 이것도 좀 이상하다고. 그렇죠. 네, 뭔가 다른 계기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약간 좀 이상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어려운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뭐 아담 실버 자체가 여러 가지 오너나 프런트진들한테 되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어서 아담 실버가 뭔가 작은 현명한 트라이얼을 하지 않을까. 근데 뭐 한 번에 저기 섞진 않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뭔가 조금 다른 변화를 시도하겠지만 뭐 아직 멀었다. 네. 예, 동부 팀으로 또 안 가는 이유들도 있을 거예요. 선수들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사실 지금 뭐 크리스 폴만 따지면 컨퍼런스 파이널만 사실은 따졌으면 동부로 갔어야 되는데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서구 동조도 중요하지만 그냥 서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팀들에 대한 매력이 워낙 강해서 서부 팀들이 훨씬 더 매니지먼트를 잘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단 운영 자체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동부에서 그런 매니지먼트 방식을 받아들이고 동부의 선수들이 더 가고 싶어지는 이게 좀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다. 지금 동부의 빅마켓 하는 꼬라지들 보세요. 그렇죠. 시카고. 뉴욕과 시카고를 생각하면 참 맞아. 그렇죠. 이제 티마더웨이 주니어가 올스타로 갈 일이 거예요. 몇시 안 티마더웨이 주니어 남았습니다. 화이팅! 네. 동부 올스타 이번에 누가 나올지 정말 기대됩니다. 아빠가 번 돈을 이미 다 벌었죠. 티마더웨이 주니어가 세상 참 좋아요. 네. 이제 프리시즌 방송이니까 또 예상을
해봐야죠. 아무 있는 예상이 되겠지만 나중에 예측 전문 방송이었습니다 저희가. 네, 예측계에서는 저죠. 그럼요. 네. 주펠레. 그럼요. MVP, MIP 그리고 루키 오브 더 이어와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까지 한 네 분야에 대해서. 네. 말씀하세요. 자, MVP.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VP. 어빙이죠. 밑도 끝도 없구나. 근데 실제로 MVP를 어빙이 얘기하는 사람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어빙 네. MVP. 어빙. 저도 사실 예견했었어요. 하셨기 때문에 전 다른 사람 하겠습니다. MVP 아니면 득점왕 이 둘 중에 하나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빙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레너드가 아닐까 싶은데 저 안테토쿤보 약간 보고 있습니다. 미러키가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두냐를 봐야겠지만 동부 꼬라지산 판타지 MVP 아니죠? 미러키가 나름의 성장에 50승을 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러키가 그렇다면 안테토쿤보에 한 표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레너드인데 약간 그 안테토쿤보 한번 이렇게 뭔가 동부에 바람을 좀 불어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워낙 성장세가 빠르니까. 전 개인적으로 미러키하고 마이애미는 상당히 이번 시즌 미러키 성적이 좀 뒷받침이 되면은 그렇죠. 네. 저는 뭐 사실은 제 입으로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가야인의 입장에서 방송인의 입장에서 방송인 아니죠. 방송하는 입장에서 얘기하면 저는 올 시즌 MVP는 케빈 듀란트가 받지 않을까. 네, 뭐 누구나 많이 예측을 하죠. 사실은 제가 본 느낌 20년 가까이 본 느낌으로서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기량이. 네, 제가 볼 때 압도적으로 1위 할 것 같아요. 그냥 만장일치로 커리처럼 예전에. 네. 만장의 신은 아니죠. 솔직히 캔슬아웃이 좀 많이 될 것 같은데. 소름 끼쳤어요. 왜냐면 저도 케빈 듀란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GM 서베이에서는 르브론 제임스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왠지 골든 스테이트가 그 이제 정규 시즌 승수만 제대로 채워준다면은 듀란트가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60승 후반대라든지 그쵸? 아니면 뭐 70승이라든지 정말 그 예전엔 불가능하다 생각해서 70승 또 다시 한번 찍는다면은 듀란트가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이 돼요. 저도 비슷한 게 왜 그랬냐면 사실 르브론 제임스 작년 시즌에 설렁설렁 뛴 건 물론 당연히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체 승수도 그렇고 본인은 개인 스탯은 27점 이상의 88 정도 했죠 거의. 그러니까 88 이상 했죠. 그러니까 대단한 스탯을 찍었지만 실제로는 그 팀의 기여도나 레스트 기간이나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근데 골든 스테이트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서 또 특히 듀란트의 기량 제가 볼 때 아마 커리어 중에 가장 정점이지 않을까. 나이상으로도 정말 정점을 찍는 정점이죠. 나이죠. 네. 르브론 제임스 뭐 4년 5년 전에 나이가 비슷하니까. 마이애미 첫 이제 우승할 때 그렇죠. 그때 같은 느낌이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시스템에 듀란트 체제로 거의 갈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자유님은 저도 KD. KD. 그게 맞네. 현재선 카와이와 그 르브론이 참 많더라고요. 그죠. 르브론이 좀 많은데 르브론 뽑고 싶지만 제가 봐도 안 됐으면 좋겠어요. MVP로. 왜냐면 다음에 할 게 더 많기 때문에 그쵸. 6월 롱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오버하지 말고 오버하지 말고. 카이리에 대한 빡침 때문에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런 걸로 빡칠 인간이 아니야. 왜냐면 비즈니스 마인드 강하기 때문에 6월까지 하려면 천천히. 네. 자, 다음은 루키 오브 더 이어. 루키 오브 더 이어. 아, 요게 재밌네. 이게 그러니까 뭐 팬심 담으면 테이텀인데 테이텀인데 테이텀도 잘하긴 하나. 그렇죠. 아마 벤 시먼스와 론조볼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론조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면. 저랑 주인장님 생각 비슷할 것 같아요. 데니스 주인장님 스미스 주니어 벤 시몬스. 먼저 하시죠. 뭐예요? 저는 솔직히 벤 시몬스. 벤 시몬스요. 벤 시몬스인데 이제 약간 그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댈러스가 지금 뭐 약간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많은 뭐 기회를 받을 것 같고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가 만약에 그걸 보여준다면 뭐 작년보다 훨씬 재밌는 루키 오브 더 이어 레이서 되지 않을까. 올해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뭐 벤 시몬스고요. 뭐 말씀드렸듯이 데니스 스미스 주니어는 저는 너무 높이 평가하지만 개인적으로 진짜 이거 안 좋은 얘기인데 제가 그 친구가 플레이하는 거나 덩크하는 걸 최근에 경기를 많이 봤어요. 예전 거 보고. 근데 착지가 너무 불안해서. 착지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네, 착지가 로즈같이 떨어져. 조금 부상당하면 좀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워낙 폭발력 있는 운동력을 한 번 ACL 당했지만 그래서 좀 올 시즌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건 뭐 MVP. 그러니까 왜냐면 좀 조심스러워요. 아니 그 착지할 때 착지가 진짜 옛날 불안해요. 로즈 느낌 나요. 그 약간 약간 그루브 타면 떨어진 거 있어. 엇박으로 떨어지는. 꼴 보기 싫은 거 있어.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더라고. 워낙 그렇게 부상을 한번 당했던 친구라서. 로즈는 지금도 그래요. 그렇게 다쳤어도. 그렇게 안 돼. 로즈 대걸레 발언 사과하겠습니다. 우리 팀 아닌데. 네. 호수이님은 네.
저는 뭐 팬심을 담으면 론조볼, 팬심을 안 담아도 론조볼. 네. 저는 론조볼은 뭔가 컬처를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선수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해서 론조볼이 되지 않을까. 출전 시간도 뭐 무한대로 본인이 원하는 만큼 실수하는 실수만큼 또 그러니까 빨리 배울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무조건 스타터니까 빅큐를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러셀도 없죠 이제. 경쟁자가 없어요. 론조볼 가장 장점은 그 센스도 센스지만 강심장인 것 같아요. 아 깡따구가 있어요. 준우 안 들고 슛 쏘는 거 보니까 그런 점에서는 참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아빠 피해가 있는데. 아니 근데 론조볼도 뭐 아빠는 조던이 그 있는데. 나와서 인터뷰 같은 거 하지만 뭐 데이투데이 인저리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그러니까 발목이 좀 자주 돌아가긴 해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부상 좀 조심하면 분명히 그렇죠. 분명히 출장 시간은 당연히 확보가 됐으니. 네. 저도 론조볼 가능성이 있다고. 론조볼의 피지컬이 조금 저는 퀘스천이어서. 네. 저는 벤 시몬스. 네네네. 필라델피아가 플레이오프를 간다는 가정을. 진짜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의외로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예전에 뭐 르브론 멜로도 그랬지만 뭐 그 부분은 뭐 근데 벤 시몬스 당연히 저는 받을 것 같은. 저도 그렇습니다. 루키는 약간 센세이션? 그런 게 좀 더 강하게 반영이 되는 거 벤 같아요. 시몬스 플레이는 센세이션합니다. 그렇죠. 확실히 프리시즌 때만 보면은 그렇죠. 근데 시즌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론조볼은 그렇지 않나요? 론조볼은 센세이션까지 아닌가요? 론조볼은 너무 기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일단 베버리랑 한번 붙어보고 진짜 그거 보고. 아 론조볼은 이제 슈퍼맨 센세이션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감독이 봤을 때 좋은 패스 누가 더 좋은 패스냐는 론조볼 같아요. 왜냐면 벤 시몬스 패스 조금 어려워. 너무 세. 그리고 턴오버가 나올 확률이 좀 큰 센스. 턴오버 예쁘긴 예쁜데 확률이 높지. 네, 조금 그런 A 패스가 부분은 들어가니까. 만약에 턴오버가 많이 높아져가지고 중요한 순간에 특히 이제 미디어에서 그런 거 쉽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뭐 론조볼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론조볼은 템포가 좋아. 템포가 좋아서. 그러니까 훨씬 더 그런 좀 뭐랄까 레귤러 바스켓볼에는 좀 더 유리한 선수 아닌가. 네. 아까 벤 시몬스 선택하였죠. 전 론조볼 이래. 네, 역시 배신자는 뭐다 잘못되면 좋습니다. 론조볼 응원하시죠. 네, 아니 이거 배심을 쓰죠. 그래. 돈 줄게. 그렇죠. 아, 배신자는 돈 이야기야. 그렇죠. 자 다음은 MIP. MIP. 가장 많이 발전할 것 같은 기대가 되는 선수. 저는 게리 해리스. 게리 해리스. 덴버. 덴버에. 게리 해리스. 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작년에 한 50% 정도 슈팅률 보였었는데 올 시즌은 사실은 지금 거의 이제 출중한 패스 능력이 좋은 프런트진인 폴미섹과 요키치 안에서 슈팅의 효율을 극대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데뷔했을 때 많은 높은 득점이라던가 팀 기여도를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게리 해리스. 네. 저는 사실은 그 팀 성적과는 좀 별개라고 보면 그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 보겠습니다. 조금 포르징기스. 멘탈도 그렇고 스텝업을 할 것 같아요. 좀 기회가 더. 왔죠. 네, 티마주 그래서 어때요? 티마주. 그 친구는 올스타로 갈 것 같고 MVP죠. MVP죠. 중국 가겠네요. 이제 아빠한테 용돈 안 타도 되니까. 네. 어쨌든 저는 포르징기스가 올 시즌에 많은 스텝업을 해서 MIP 후보로 적당한 그 뭔가 많이 갖춰져 있지 그러네. 않나. 네, 이런 확실히 생각. 환경은 좋아졌죠. 그렇죠. 환경 자체가 기회가 왔습니다. 네, 네. 호수님 어떠신가요? 인그램 또 레이커스 얘기를 해서 그런 건데 이건 정말 또 마찬가지로 팬심을 담아도 인그램, 팬심을 안 담아도 인그램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뭔가 이제 스테이지 자체는 뭔가 출전 시간이나 어떤 환경 자체는 그냥 본인만 좀 잘하면 되는 그냥 받을 수 있는 보장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삐걱대지만 않는다면은 어떤 본인의 포텐을 좀 이렇게 활용을 잘 해준다면은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네, 상대적인 어떤 그런 그 스텝업하기는 훨씬 그렇죠. 바닥에 사실 그렇죠. 기대치에 시즌에 비해서 바닥을 깔아놨기 때문에 임프루브먼트는 제일 그러니까 높겠지. 상대적인 어떤 점프를 많이 할 거예요. 출전 시간만 제대로 뭐 확보가 된다면은 네, 그렇죠. 전혀 문제 없지 않을까. 어빙도 괜찮을 수 있겠네. 나는 앨런 크랩도 받으셨잖아요. 가능하지. 그럼. 근데 잉그램은 말씀하신 대로 환경은 최적화됐어요. 그치. 네, 그렇죠. 남해크님은 저는 이제 뭐좀 따라하면 팬심 담으면 저는 마커스 스마트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좀 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로테이션상 저는 아까 거꾸로 저기 우리 주인장님이 얘기한 안테토쿤보. 그러니까 저는 이제 MIP도 분명히 팀 성적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팀을 올린 것도 분명히 여기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테토쿤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2년 연속 아닌가요? 2년 연속 받으면 살짝 구려가 아닌가요? MIP 임프루브먼트 네. 얼마나 너 꽤 하네. 뭐 이런 거. 이제 내가 볼 때 콤보는 이제 약간 올스타 MVP 이상 레벨인데 MVP 레벨로 가는데. 뭐 개인 의견이 죄송합니다. 아니. 네.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두 번 받으면은 야 얼마나 뛴 거야. 그렇죠.
3단 뛰기 한 거잖아. 그냥 사실 MLB는 토닥토닥상인데. 그럼 번외로 말씀드리면 에런 고던도 이번 시즌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에런 고든 네, 뭔가 판이 4번으로 깔렸으니까. 4번 스몰볼 4로 지금 기용한다는 지금 그 입장이 확고하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기량을 좀 펼칠 수 있지 근데 않을까. 티맥이 지금 붙었다는데 같이 그게 오피셜 코치가 된 건가요? 좀 기사에는 지금 티맥이 지금 같이 나오더라고요. 같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그 굉장히 많은 지도를 해주겠다는데 충분한 가능성이 있죠. 우리 홀 오브 페이머 티맥이죠. 네. 그렇죠. 축하죠. 진짜 멋있어. 또 얘기를 해야겠네요. 팀의 얘기를. 또 동팀의 얘기해야지. 그렇죠. 저는 마일스 터너. 말스터. 아, 그렇죠. 마이스터너 좋다, 좋네. 마이스터너 좋네. 나름 이 마일스 터너는 애착이 굉장히 그렇죠. 강한 선수라. 그래서 가져가시더라고요. 네, 네. 빨리 가져왔습니다. 그쵸. 네. 확실히 좀 만개하기를 네. 좀 바라고 있습니다. 마이스터너 인디아나 마이스터너 팀이죠 지금. 올라디포랑. 올라디포 부상 당하기를. 올라디포커 설거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펜시브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 작년에는 드레이먼드 그린이 받았고 그렇죠. 그 전에는 카와이 레나드가 우리가 연속 받았죠. 네. 이번에는 하산 화이트사이드 화이트사이드. 좀 밀어봅니다. 어. 일단 뭐 마이애미가 작년부터 작년 말부터 보여준 그 상승세 속에서 하산 화이트사이드가 올 시즌은 또 공격 수비 모두 다 한번 스텝업을 할 타임이 됐다. MIP? 아니요. 그럼 뭐 25리바운드 해야 되는 거죠? 리바운드 1위기 때문에 체인벌리 이후로 최대 이제 평균 리바운드 리바운드 찍은 선수 1위와 이제. 블락 1위를 섞어나면서 더블 1위를 한다면 그렇죠. 참 좋겠습니다. 네, 화이트사이드가 받을 만한 시즌이 또 되면은 마이애미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아니 마이애미 그 동부에서 미러키랑 마이애미가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팀들 완전한 그렇죠. 클리블랜드나 이 팀 말고도 말고도. 정말 매력적인 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하고 싶은 선수인데 뒤에서 하실 것 같아가지고 뭐 고베어를 얘기하려다가 그러니까 저는 추가적으로 그냥 다른 거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케빈 두란트만 받을 것 같아요. 케빈 두란트에 대한 제가 뭐 사실은 수비력에 대해서 다른 게 너무 이렇게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올 시즌에 사실은 드레이먼드 그린이 사실 그동안 부족했던 사이즈에서 나오는 거를 다 커버해서 그 엄청난 승수를 같이 MVP 함께 예전에 마이클 조던 느낌으로 그쵸. 만기야 이미 했고 이제 정점의 시즌이 올 것 같아서 KD가 한번 DPO까지 받을 것 같아요. 네. 그걸 마지막으로 뜬 선수 누군지 모르겠네요. 하킴 올라존이었나요? 하킴 올라존 94년도에 한 번 그쵸. 했던 것 같고 그 전에 마이클 조던 88년도 했고 그죠. 이거는 정말 엄청난 근데 업적이 듀란트는 그런 충분한 제목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 시즌에 받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금 살짝 언급하셨지만 고베어가 나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고베어가 말릴 것 같았어. 뭔가 화사랑 그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화이트사이드랑 그 고베어의 차이라면은 화이트사이드는 뭔가 불다치는 정말 소름 끼치게 하는데 뭔가 수비 자체에서의 어떤 집중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센스. 정확해요. 근데 네. 고베어는 사실 보면은 진짜 와 이 새끼는 진짜 독을 품고 다걔 발라버리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예 그냥 봉쇄시키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벽 같은 느낌이라고 그렇죠. 할까 정말 무톰보 같은 그렇죠. 그리고 무톰보 이번 같은. 시즌에 그래서 뭔가 항상 드레이먼드 그린 이제 카와이 레나드 이렇게 두 명의 어떤 그런 접전 속에서 좀 지친 이제 투표 패널들이 이제 언론의 어떤 그 주요 패널들이 고베어에게 한 표를 선사하지 않을까. 유타가 프로 간다면 뭐 네. 아니, 그래서 받을 때 됐죠. 작년에도 그쵸. 굉장히 높은 순위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니 오픈코트에서 그 오픈코트 프로그램에서 코치 편에 퀸 스나이더한테 뭐 수비 전술 막 얘기했더니 누가 옆에서 쟤는 고베어 했으니까 됐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 저도 고베어 고베어. 생각했는데 앞에서 다 말씀 주셔갖고. 받을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유님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칼타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칼타우스. 정말 많이 발전했는데 MIP 맞겠는데. 수비가 약간 MIP 맞겠는데. 거의 한 시즌 만에 완전 반전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뭔가 못 받더라도 한 2, 3위 정도까지 올라오면 뭔가 칼타가 수비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건 모든 면에서 까지 받으면 MVP 후보로도 올라갈 수 근데 있는 지금 거 아니야? 팀 사정상 수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좀 그런 것들이 많이 반전은 타지기 수비 받는 거 아닌가? 싼똥 치워주면서 이제 막 그냥 개인적인 바람을 네. 담아 뭔가 희생상 이런 거 없나요? 베벌리 받을 수도 있다. 베벌리. 희생인상 베벌리.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준비한 프리시즌 방송 네. 아 오랜만에 좋네요. 드디어 시즌 3가 시작을 했습니다. 아 좋아. 다음 주 우리나라 시간 수요일인가요? 개막전이? 그렇죠. 클불과 보스턴. 아, 정말 기가 막힌. 네. 그 휴스턴 그다음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굉장히 기대되고. 네. 개막전
드디어 합니다. 드디어 이제 예, 삶의 의미가 다시 생긴 거죠 이제. 물론 이번 오프 시즌 굉장히 즐거웠어요. 굉장히. 그쵸. 오랜만에 되게 네. 길게 즐거움을 주는 오프 시즌이라서. 예. NBA 역사상 처음으로 7명의 올스타가 팀을 옮긴 정말 긴 오프 시즌은 참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때를 잘 만났습니다. 그렇죠. 저희 방송도 덕분에 세 번째 방송, 세 번째 시즌을 또 하게 됐으니까. 이번 시즌은 좀 더 소통하는 방송, 조금 그렇습니다. 더 파이팅 있는, 그렇습니다. 웃기는, 좀 더 욱하는, 네. 디스하는, 욱하는. 깔을 거 시원하게 까는. 네, 네. 그렇죠. 사이다. 언어순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느낌으로 네, 제가 죄송합니다. 또 시원하게 제가 또 비즈니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주 개막전은 긴장되네요. 저 네. 개인적으로 정말 보스턴과 어떤 클볼 홈이잖아요. 그렇죠. 클리브랜드 홈이고 골드스테이트 홈에서 이제 휴스턴 오피스를. 휴스턴과. 네. 예. 야, 근데 벌써 이거만 봐도 뭐 거의 뭐 크리스마스 배치랑 뭐 다름없는. 그렇습니다. 저희 재밌네요. 그 가야님하고 저하고 클불 여행에 대해서 많이 심각한 아니 저한테 진짜로 전화 와서 너 혹시 나랑 같이 여행 갈래? 그래서 저 어디 그때 클리브랜드 가자. 왜 그랬더니 대걸레 보러 간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니까 저희끼리 얘기하는 게 야 너랑 나랑 같이 만약 간다면 지금이 타임이 제일 적합하다. 왜 로즈랑 웨이드랑 르브론이 같이 그렇죠. 있는데 네. 너랑 나랑 같이 가면 이게 딱 한번 종점을 찍고 오는 거 아니겠느냐? 그럼 LA 원정 왔을 때 같이 가시는 건 어떤가요? 원정을 거긴 또 내가 그 저질 못 입고 가잖아. 나 또 쿠즈마 입고 갈래. 일본에도 정말 가기 싫네요. 그래서 진짜 진지하게 얘기 중인데 네. 꼭 실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NBA가 드디어 다음 주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을 우리 노아 청취자 여러분들도 반갑습니다. 네, 함께 또 즐거운 한 시즌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NBA 온